공간도형 하다가 끝난 것 같아. 오늘 이제 삼수선 정리랑 정사형 할 건데, 사실 지난 시간에 했던 거 약간 기본기 쌓기 단계였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실제 이제 시험 문제로 디자인되는 거는 오늘 이제 얘기할 삼수선 정리랑 정사형 가지고 보통 문제가 나타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 공간도형에선. 그래도 그 기본기 관련된 내용이 이제 빈약하면은 이제 뒤에 가면 갈수록 힘들어질 수가 있으니까 이제 공간도형에서 공간 좌표로 가고 뒤에 이제 공간 벡터로 또 흘러간단 말이야. 그래서 공간에 대해 개념을 잘 이해하려면 최초에 배웠던 그 개념들 기본기 잘 쌓아두셔야 되고요. 다시 한번 좀 중요한 내용 위주로 좀 정리를 하면, 일단 평면의 결정 조건, 평면의 결정 조건 기억하고 있냐? 네 가지는 일단 외우고 있어야 되는데, 제일 중요한 거는 점 몇 개 결정되면? 3개 결정되면 평면이 하나로 결정되더라 라는 이야기였어. 맞아? 나머지는 이제 여기서 부가적으로 따라오는 파생되는 정리고, 뭐 직선 하나, 점 하나, 그 다음에 뭐야 만나는 만나는 직선 2개, 그 다음 평행한 직선 2개, 이런 식으로 4가지가 있긴 한데, 제일 중요한 건 점 3가 결정되면 평면이 결정되더라 라는 거를 잘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괜찮나? 다음 이제 메인으로 사실 지난 시간에 열심히 다뤘던 건 위치 관계인데, 이제 도형들 사이의 위치 관계고, 일단 직선과 직선의 위치 관계 몇 가지라고 머릿속에 정리되어 있어? 3가지라고 정리되어 있죠? 맞아? 만나거나 평행하거나 꼬인 위치에 있거나. 그 중에 이제 제일 독특한 거는 공간도형에서만 우리가 다룰 수 있는 꼬인 위치인데, 이 꼬인 위치 상에 놓여있는 두 직선 사이의 각하고 이제 거리 재는 거, 요거 절대 까먹으면 안 됩니다. 각 어떻게 된다 그랬어? 이렇게 평행이동해서 강제로 만나게 한 다음에 잰다 그랬지, 한 평면으로 만들어서. 맞아? 그 다음 그 평행이동한 이 수직 거리를 이제 거리라고 부르는데, 얘가 이제 개념 자체는 뭐 별거 아닌데, 나중에 얘를 이제 직접 공간 좌표상에서 구하려고 하면 상당히 까다로운 문제가 되긴 하거든요. 그때 가서 보기로 하고, 여튼 지금은 어떻게 구한다라는 그 정의 같은 것만 잘 받아들여 주시면 될 것 같아. 알겠습니까? 다음 이제 직선과 평면의 위치 관계고, 이것도 여전히 3가지 있어. 평면을 지금 직선이 뚫고 지나가면서 교점이 생기거나, 아니면 평행하거나, 아니면 뭐가 있었어? 얘들아, 위에 있거나. 그지? 여튼 3가지인데, 어서오세요. 제일 중요한 모습은 뚫고 지나가는 모습이다 라고 했고요. 직선이 평면을 이렇게 뚫고 지나가 버리는 순간 여기서 교점 발생하긴 하는데, 요 개념 기억하나? 직선 위의 점에서 이렇게 탁 수선의 발을 떨궈주면, 여기서 지금 내가 수선의 발을 떨군 거야? 수선의 발을 떨궈주는 순간 직각삼각형이 하나 요렇게 만들어지면서 여기 각이 하나 만들어지지. 맞아? 요 각을 우리가 직선과 평면이 이루는 각이다 라고 해서 직평각 이라고 줄여 부르는 그 녀석이었고요. 이제 뒤에 계속 이제 나타나는 녀석이고, 보통 이제 직선과 평면 사이에선 요 직평각 위주로 관찰한다. 어서오세요 라고 보시면 돼. 맞아? 그럼 일단 수선의 발을 우리가 당겨줘야 되니까, 이 직선과 평면에 대한 수직에 관한 정리 기억해 얘들아. 어떤 직선하고 평면이 수직입니다 라는 걸 만족하려면 평면 위에 있는 모든 직선과 수직이었지. 맞아? 아니야? 다시 평면 위에 있는 모든 직선과 L이 수직이면은 수직이다 라고 부르는 건데, 이거 관련된 정리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치? 모든 직선과 수직인 걸 밝힐 수가 없기 때문에 그냥 알파 위 몇 개 직선? 2개 직선이랑만 수직이면은 수직이다 라고 우리가 단정 지을 수 있었고, 그 관련된 증명을 열심히 해드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지? 그 수직으로 이렇게 똑바로 서 있는 이등변 삼각형 들이 껴있는 모습으로 생각하시면 되고, 요게 이제 뒤에 오늘도 바로 얘기하겠지만 삼수선 정리 이런 데서도 계속 메인이 되는 정리가 될 테니까 절대로 까먹으시면 안 돼. 여기가 사실 제일 중요했던 것 같아. 이 직선과 평면 사이의 수직 관련된 정리. 맞아? 아니야? 잘 기억하고 있냐? 다 까먹고 돌아온 거 아니겠죠? 하여튼 그러하고요. 다음 이제 평면과 평면. 평면과 평면은 뭐 2가지밖에 없죠. 만나거나 만나지 않거나인데, 중요한 건 만나는 상황이고, 두 평면이 만나버리는 순간 여전히 뭐가 발생해? 각이 발생하지. 이렇게 두 평면이 알파, 베타가 만나고 있으면 항상 만나고 있는 선 위주로 관찰하는 거고, 요 선을 이제 우리가 교선이다 라고 불렀습니다. 그치? 그럼 면과 면 사이에 이루는 각을 우리가 이름 붙이기를 이면각, 두 평면이 이루는 각을 이면각이라고 이름 붙였는데, 이면각 어떻게 쟀는지 기억나냐? 얘들아, 교선의 수직인 두 직선, 교선의 수직인 두 직선, 얘네들이 이루는 요 각을 우리가 이면각 세타다 라고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치? 그래서 어떻게 재는지를 잘 알아야 되고, 이면각 재려면 뭐부터 찾아야 돼? 교선부터 찾아야 되고, 교선의 수직인 두 직선을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걔네들이 이루는 각이야. 기억하고 있냐? 그래서 내가 약간 상식적으로 기억하자라고 했던 게, 여기 공간도형에서 국밥처럼 다루는 도형이 이제 정사면체라 그랬지. 맞아? 그래서 정사면체는 어디서 바라봐도 정삼각형인데, 요렇게 생겨먹은 모습이고, 여기 꼭다리에서 수선의 발 딱 떨궈주면 반드시 밑면에 어디 찍힌다 그랬어? 무게중심에 찍힌다 그랬죠. 맞아? 그래서 정사면체만큼은 우리가 직선과 평면이 이루는 각이랑 이면각의 코사인 세타 값 정도는 좀 상식적으로 알고 살자라고 했습니다. 기억해 얘들아? 정사면체의 직평각이다 라고 하면 현재 여기 수선의 발 기준으로 꼭지점이랑 요렇게 연결했을 때 여기 생기는 요 각을 이제 요 모서리와 아래쪽 면이 이루는
직선과 평면이 이루는 각이다 라고 생각하고 얘를 세타 1이라고 했을 때 정사면체의 직평각 코사인 세타 1 얼마인 거 기억하고 있냐? 상훈아 루트 3분의 1이다 라고 했었습니다. 그치? 기억하고 있냐? 살면서 이것 정도는 상식적으로 뭐해도 일로 와 그럼 아저씨. 왜 그 꼭다리에 앉아가지고 안 보인다고 하십니까? 여기 와 일로. 여기 내 바로 눈앞으로 와. 이해하지? 얘들아 뭐 이해할 게 아니야. 그냥 상식적으로 알고 살자 라고 했고요. 이면각이다 라고 하면 여기 앞에 있는 요 앞면 요 녀석하고 여전히 얘가 이루는 각인데 구해내는 방법은 요렇게 요렇게 두 개의 정삼각형의 높이를 구해주시면 되고 얘네들이 이제 이루는 각 여기를 세타 2다 라고 했을 때 코사인 세타 얼마였어? 얘들아 기억하냐? 3분의 1이다 라고 열심히 얘기했던 것 같아. 그래 안 그래? 그래서 요 정도 두 가지 정도는 정사면체는 너무 자주 나타나는 도형이니까 이 정도는 좀 알고 살자라는 거고 직평각은 루트 3분의 1 다음에 이면각은 3분의 1이다 라는 겁니다. 나중에 너네가 이제 실제 문제풀이 갈 땐 정팔면체 같은 것도 상식적으로 나타나는 도형이라서 정팔면체 옆에서 바라보면 요런 모습이지. 다이아몬드처럼 생긴 거 맞아? 얘가 이제 뭐 직선과 평면이 이루는 각은 항상 45도고요. 다음 뭐 이면각이 여기 버전으로도 있고 여기 버전으로 있는데 얘각의 뭐 코사인 세타 값은 루트 3분의 1 그 다음에 여기는 마이너스 3분의 1 막 이런 식으로 다 외워서 처리한단 말이야 나중에. 알았어? 그래서 어떤 도형들을 봤을 때 니들이 입체 도형에서 직평각과 이면각 기준으로 관찰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 입체 도형은 알았냐? 물어볼 수 있는 게 쟤네들이다 라고 보시면 되고 이제 오늘 할 정사형까지 이제 들어가면 왜 쟤네들을 중요하게 다루는지를 알게 되실 겁니다. 알겠죠? 일단 지금은 시키는 대로 잘 머릿속에 집어넣으시길 바라고. 여기까지 지난 시간에 했던 얘기였던 것 같아. 그지? 뭐 요약하면 이거야. 뭐 얘기 많이 한 것 같은데 그냥 여기 끝입니다. 일단 그거 처음 배우는 거니까 좀 정의 같은 것만 잘 받아들여주고 알았지? 각을 어떻게 재고하는 것들 정의가 잘 기본기가 쌓여있어야 뒤에 가도 흔들리지 않겠죠. 그래서 오늘 할 거는 지금 중간에 이면각은 봤는데 삼수선 정리를 건너뛰었단 말이야. 그래서 94페이지 삼수선의 정리를 보겠습니다. 자, 여기서부터가 이제 메인이 되는 문제풀이. 책 안 펴? 아저씨? 아우 그냥 애기세요? 옆에서 챙겨줘야 되고. 삼수선 정리 볼게 얘들아. 여기서부터가 이제 메인이 된 정리다 라는 건데 삼수선 정리는 얘들아 등장인물이 일단 누군지를 기억해야 돼. 삼수선이니까 숫자 3이거든? 얘들아 등장인물 3명입니다. 일단 평면 알파 그 다음에 평면 위에 있는 어떤 직선 L이 있고요. 평면 바깥에 놓여있는 점 P 얘 3마리가 주인공이다 라고 생각해. 일단은 평면 하나랑 평면 위에 지나가고 있는 직선 그 다음 평면 밖에 놓여있는 점 해가지고 등장인물이 3명인 이유는 3수선의 정리라서 그래. 모든 건 이제 3개 기준으로 생각이 될 거야. 자, 일단 결론적인 모습 그림을 좀 그려놓고 가면요 이렇게 어떤 평면 알파가 있었다라고 생각합시다. 그 다음 이 평면 위를 지나가는 어떤 직선 L이 있었다라고 생각할게. 그 다음 평면 바깥쪽에 이렇게 붕 떠있는 어떤 점 P가 있는 거야. 얘들아 여기서 일단 무슨 짓을 할 거냐면 이 평면 바깥에 있는 점 P에서 평면에다가 뭘 떨굴 거냐면 수선의 발을 O라는 점을 하나 떨굴 겁니다. 얘가 수선의 발이야. 수선의 발. 수선의 발. 그래도 되냐? 그럼 여기 지금 내가 빨간색으로 그은 첫 번째 수선이 하나 생겼어. 그래 안 그래? 그 다음 무슨 짓 또 할 거냐면 이 O라는 수선의 발에서 이번엔 직선에다가 요렇게 다시 한번 수선의 발을 또 당길 겁니다. 요렇게 H라는 점을 하나 더 만들어낼 거야. 그럼 지금 수선이 두 번째 수선이 생겼죠. 맞아 아니야? 다시 상황 기억해. 여기서 수선 딱 떨궜어. 그리고 직선에다 또 수선 떨궜습니다. 괜찮나? 결론적인 얘기를 하면 여기에서 이제 요 점을 이렇게 딱 이어줬을 때 이 자식도 수직이다 라는 게 3수선의 정리입니다. 괜찮나? 다시 수선 떨궈줬을 때 나머지 두 점을 이어주면 얘도 수직이다 라는 거고 얘가 3번 수선이 되겠습니다. 괜찮나? 자, 일단 결론적인 모습은 니들이 여기 나타나고 있는 이 똑바로 평면에 서 있는 직각삼각형 모습이거든. 그러니까 이렇게 평면에 이렇게 직각삼각형이 똑바로 이렇게 서 있는 모습을 상상해주면 돼. 알겠습니까? 그래서 결론적인 모습은요 똑바로 서 있는 직각 삼각형의 모습에서 삼수선 정리를 또 올려주시면 되고요. 괜찮나? 결론적인 얘기를 하면 일단 3개의 수선이 등장하고 있지. 3수선이니까 맞아? 내가 3개 중에서 2개가 수직인 걸 알고 있으면 나머지 1개도 수직이다 라고 이렇게 요약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삼수선 정리를 한 줄로 쓰면 이거야. 저기 이 모습에서 세 수선 중 2개가 수직이면 나머지 2개도 수직이다 라는 걸 밝힐 수 있다 라는 겁니다. 일단 증명은 해드릴 텐데 일단 결론은 그러해. 알겠냐? 머릿속에 저런 식으로 좀 잘 집어넣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괜찮나? 무슨 말인지? 그럼 하나하나 좀 볼 건데 삼수선 정리가 3수선이니까 버전도 3가지가 있단 말이야.
그래서 일단 첫 번째 버전, 제일 자주 나오는 버전 먼저 쓸게. 1번과 2번이 결정되면 3번이 결정된다라는 거거든. 그걸 식으로 쓰면 선분 P5랑 평면 알파가 수직이었어, 얘들아. 애초에 수선의 발 떨군 거지. 맞아? 그 다음에 O, H라는 녀석과 직선 L이 수직이었다라는 게 먼저 전제 조건으로 주어지잖아? 그럼 요거였을 때 결론이 뭐냐면 PH랑 연결해도 L과 수직이다라는 겁니다. PH라는 선분 길이랑 L과 수직이다. 얘가 첫 번째 버전이요. 버전 1이요, 버전 1. 버전 1. 버전 2. 버전 2는 이제 뭐야? 1번하고 3번이 먼저 주어졌다라고 하자. P5의 선분 길이랑 알파가 수직이었어. 그리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먼저 수선을 떨궜다라고 생각하라고. PH랑 선분이랑 L이 수직이야. 그러시면 여전히 1번, 3번이 주어졌으니까 2번이 결론이다 라는 거고, O, H랑 선분하고 L과 수직입니다 라는 요 결론을 낼 수 있어. 그러니까 순서 상관없이 셋 중에 두 개가 결정되면 결정된다 라는 거거든. 좀 색깔로 번호 맞춰 쓰면 얘가 의미하는 건 최초 지금 1번 조건이야. 1번 조건. 평면과 저 직선이 수직. 그 다음에 OH가 L과 수직이다 라는 건 저 2번 수선을 얘기하고요. 그 다음 PH랑 L과 수직이다 라는 건 저 3번 수선을 얘기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괜찮나? 그랬을 때 지금 교차로 뭔가 결론이 났는데 1번, 2번이 수직이면 3번도 수직이다 라는 결론이고요. 그 다음에 1번, 3번이 수직이면 2번도 수직이다 라는 결론이야. 이해가지? 무슨 말인지 알겠니? 아이들아. 그래서 증명 자체는 항상 삼수원 정리 증명을 어떻게 합니까? 라고 하면 요약하면 증명의 핵심 스텝은 이거거든. 여기 지금 삼각형 있지? 맞아? 삼각형이면 우리가 평면 결정할 수 있는 거 맞아? 그래 안 그래? 지금 PHO를 지나가는 평면이 하나 생기겠죠? 맞아 아니야? 그 평면하고 직선 L이 수직입니다 라는 걸 이용하는 거거든. 일단 증명의 핵심 스텝은 직선 L하고 삼각형 POH가 수직입니다 혹은 얘랑 이제 비슷하게 생각할 수 있는 게 L이라는 요 직선하고 PO라는 내가 평면에서 내린 이 수선이 있지. 맞아? P에서 내린 수선. 이 녀석하고 선분 PO가 수직입니다 라는 걸 밝혀주면 자동으로 다 밝혀집니다. 괜찮나? 그래서 한번 해볼게. 여기 PO라는 선분 길이랑 알파가 지금 수직이었어. 그 다음에 OH가 누구야? L이랑 수직이었다. 그거 두 가지만 알고 있었다라고 치자고. 최초에 이렇게 L이 있었고 알파가 있었는데 여기 P에서 이렇게 수선의 발 떨군 건 알고 있어. 그 다음에 여기서 이렇게 수선 떨군 건 알고 있었다라고 치자고. 괜찮나? 여기가 O고 여기가 H. 그랬을 때 과연 얘네 둘도 이어주면 수직입니까? 를 밝히기 위해서 이제 증명을 어떻게 해야 되냐면 PO가 알파의 수직이다 라는 말은 알파 위에 있는 모든 직선하고 수직인 거지. 다시 PO가 알파랑 수직입니다 라는 말은 알파 위 모든 직선과 수직이다 라는 정리를 알고 있으니까 알파 위에 있는 요 L이란 직선과도 뭐가 돼? 수직일 수밖에 없죠. 다시 PO라는 직선은 L이란 직선이랑도 수직이야. 알파 위에 있는 모든 직선하고 수직이니까 얘를 평행 이동하면 수직으로 만든다고. 이해가 갑니까? 무슨 말인지? 그럼 지금 PO와 L이 수직이야. 그리고 최초 여기서 이렇게 수선을 떨군 상황이었으니까 이 OH라는 선분은 누구랑 수직이야? L이랑 수직이지. 맞아? 그럼 내가 지금 결론을 두 개 낸 건데 요 결론하고 요 결론을 생각하면 L이라는 공통 직선이 껴있고 L이라는 직선은 PO랑도 수직이고 OH랑도 수직이지. 맞아? 다시 요 L이란 직선 입장에 생각하면 얘랑도 수직이고 얘랑도 수직이야. 됩니까? 그럼 얘네들은 평행하지 않는 두 직선이고 한 평면상에 놓여있는 직선이잖아. 그래 안 그래? 그럼 L은 현재 PO와 OH를 포함하는 평면과 수직이다 라는 결론 낼 수 있을까? 그래 안 그래? 평면과 수직인 걸 밝히려면 최소 두 개의 직선과 수직인 것만 밝혀주면 된다 그랬잖아. 맞아 아니야? 지난 시간에서 이어지는 거야? 따라서 L과 누가 수직인 거야? 삼각형 PO, H가 수직인 거야. 그냥 요 평면과 수직이다 라는 걸 밝힐 수 있다고. 이 자식. 되나? 예전에 모든 직선이 뭐라고? 모든 직선이 뭐예요? 알파 위에 놓인 모든 직선과 수직이라고. 그게 직선과 평면의 수직의 정의였어. 기억해? 지난 시간 내용 기억해? 내가 요약도 해드렸잖아요 방금. 이해가냐 이거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삼각형하고 지금 수직이니까 따라서 다시 한번 꼬리에 꼬리를 물고 직선과 평면의 수직이다 라는 말은 이 POH 위에 있는 모든 직선과 직선 L이 수직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지. 맞아? 근데 지금 내가 밝히고 싶었던 이 녀석도 지금 요 삼각형 위, 즉 평면 POH 위에 있는 거잖아. 맞아? 따라서 이 자식도 수직이다 라는 이런 결론 내는 겁니다. 약간 3단론법의 논리지. 되나? 즉시 증명의 핵심 스텝은 이거야. L과 삼각형 POH가 수직입니다 를 밝히거나 아니면 L과 선분 PO가 수직입니다. 얘 둘 중에 하나를 밝혀주면 사실 똑같은 얘기긴 한데 얘랑 얘가 수직인 거, 그 다음에 이 평면하고 얘가 수직인 거를 이용하시면 바로 증명을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해가? 직선과 평면의 수직 원리를 이용한 거야. 뭔 소린지 알겠죠? 일단 버전 2도 한번 증명해 봅시다. 버전 2는요 순서만 좀 달라졌을 뿐이야. 알파가 있었어. 그 다음 L이 있었어. 그 다음 P가 있었어. 수선 먼저 꽂았어. 수선의 발이야. 그럼 여기다 먼저 수선을 이렇게 내린 상황이다 라고 생각하죠. 괜찮나? 여기가 O고 여기가 H. 되십니까? 그럼 여전히 PO라는 선분은 평면 알파랑 수직이니까 알파 위에 있는 모든 직선과 수직이야.
그럼 알파 위에 있는 모든 직선이면 L도 포함하는 거니까 따라서 PO랑 누가 수직이야? L이 수직인 거지. 됩니까? 이해가 가냐? 그럼 PO와 L이 수직인데 최초에 내가 여기다가 이렇게 수선을 내리꽂았기 때문에 L이란 녀석은 누구랑도 수직이야? PH랑도 수직이지. 맞아 아니야? 이건 그냥 문제에서 내가 가정으로 찍은 거야. 그럼 이랬을 때 지금 공통으로 L이란 직선이 PO랑도 수직이고 PH랑도 수직이니까 아까랑 마찬가지로 PO와 PH를 포함하는 평면과 수직이다 라는 걸 밝힐 수 있다고. 됩니까? 다시 L이란 직선 기준으로 생각하면 얘랑도 수직이고 얘랑도 수직인 걸 알고 있었어? 그래 안 그래? 그럼 얘를 이렇게 닫아준 평면 POH와 L이 수직입니다 라는 걸 여전히 밝힐 수 있다고. 아까랑 똑같이. 됩니까? 그럼 평면과 수직이니까 여전히 다시 한번 꼬리에 꼬리를 물고 평면 위에 모든 직선과 수직이기 때문에 얘도 현재 평면 위에 직선이면 여기도 수직이다 라는 걸 밝힐 수 있다고. 이해가 가나? 무슨 말인지 알겠어? 흐름 똑같은 거 느껴지냐? 그래서 증명 세부적으로 이제 엄밀하게 어떻게 써져 있는지 거기 책에 나와 있는 거니까 그 뭐 달달달 쓸 필요는 없고 요 친구들아 일단 이해를 잘하는 게 중요해. 알았어? 너네가 뭐 지금 내신 대비를 하는 건 아니니까 증명까지 달달 외울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왜 얘가 그럴 수밖에 없는지만 이유 정도만 머릿속으로 직관적으로 납득하시면 되겠습니다. 알았어? 일단 결론적인 모습은 이거야. 다음 이제 버전 3이 조금 더 까다로운데 세 번째 버전도 있어. 얘는 지금 2번하고 3번이 먼저 주어진 상황이다 라고 생각하면 되거든. 누구야? OH랑 누가 수직이야? L이 수직이고요. 그 다음 PH랑 L이 수직이야. 2번과 3번이 먼저 주어진 거지. 다시 얘가 현재 3번 수선, 그 다음 내가 색깔로 나눈 저기가 지금 2번 수선인데 여기다 지금 조건이 하나 더 필요합니다. 우리는 여기서 이제 결론이 PO가 평면과 수직이다 라는 걸 밝혀야 되기 때문에 이 조건도 하나 필요하거든. PO 선분 길이랑 OH 선분 길이가 수직이다 라고 직선과 직선의 평면 조건, 수직 조건을 하나 더 줘야 되고 얘는 지금 O라는 점을 수선해 발로 이제 조준하는 느낌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 조건을 하나 더 줬어. O라는 점이 지금 P에서 평면에 내린 수선의 발로 내가 조준점을 맞춰준 거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결론만 얘기하면 이러시면 P, O라는 선분이 평면, 알파와 수직입니다 라는 걸 밝힐 수 있습니다. 괜찮나? 얘가 최초 주어진 1번이지 1번. 그래서 보시면 얘도 이제 평면과 수직임을 밝히는 거니까 평면이 적어도 두 직선과 수직임을 밝혀주면 되거든. 그래서 얘도 한번 증명을 해보면 알파가 있고 L이 있고 여기 어딘가 P가 있었을 때 이렇게 일단 먼저 수선 내렸어. 여기 H. 괜찮냐? 그 다음에 여 H에서 이렇게 수선을 뻗어나가게 했단 말이야. 됩니까? 근데 요 선상 어딘가에 있는 O가 지금 위치가 불분명하니까 0점을 조준해 준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 그래서 어딘가 O를 찍었는데 O를 이렇게 연결했을 때 여기가 수직입니다 라고 이 직선과 이 직선의 수직 조건을 하나 추가해 준 겁니다. 무슨지 알겠지? 이해 가냐? 그랬을 때 내가 증명하고 싶은 거는 이 PO가 그냥 평면 알파와 죄다 수직입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야. 저 직선과는 수직인 건 줬는데. 되나? 그럼 여전히 할 수 있는 생각이 현재 L이란 직선이 현재 이 삼각형과 수직인 거는 그냥 자명하지. 이 상황에서 얘랑도 수직이고 얘랑도 수직이니까 즉 L이 삼각형 P, O, H와 수직이야. 그럼 여전히 직선과 평면이 수직이란 말은 이 평면 위에 있는 모든 직선과 수직이란 소리니까 POH 위에 있는 직선 중에 PO도 있잖아. 맞아? 따라서 L은 누구랑도 수직이야? 선분 PO랑도 수직이지. 됩니까? 그럼 선분 PO라는 녀석은 현재 L이랑 수직인데 최초에 지금 OHE였을 때 얘랑 수직이다 라고 줬으니까 이 PO 입장에 생각하면 얘랑도 수직이고 얘랑도 수직인 거지. 맞아? 다시 얘 입장에 생각하면 얘랑 수직인 건 최초에 줬어. 그다음 얘랑 수직인 건 방금 내가 밝혀냈지. 맞아? 그 다음 얘네들은 평행하지 않으니까 한 평면 위에 있는 서로 다른 두 직선과 수직이기만 하면 PO는 누구랑 수직이야? 알파랑 수직이다 라는 결론입니다. 이해가 가지? 모든 증명의 논리가 그거야. 평면과의 수직을 우리가 증명하기 위해선 적어도 두 개의 직선과 평행하지 않은 두 개의 직선과 수직이기만 하면 수직인 걸 밝힐 수 있다 라는 거거든요. 요거 이해가 가나? 무슨 말인지 알았어? 여튼 직관적으로 잘 이해는 하시고 지금 버전이 세 가지가 있는데 3수선의 정리라서 버전이 세 가지인 거야 얘들아. 결론만 얘기하면 그거야. 내가 처음부터 얘기했지만 이 똑바로 서 있는 직각삼각형의 모습에서 1번, 2번, 3번 세 수선 중 두 개가 결정되면 나머지 하나가 결정된다 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 알겠습니까? 무슨 소리인지 알겠냐? 이제 이거 정확한 명제는 좀 지울게. 그래도 될 것 같아. 이제 활용이 중요한 거니까. 나중에 내신할 때는 너네가 이거 증명 정도는 외우고 있어야 돼. 어떤 흐름으로 탁탁탁 하는 건지. 근데 지금은 그걸 하는 단계는 아니니까 좀 기본기를 학습한다는 측면에서 활용을 좀 더 중점적으로 다루겠습니다. 알겠죠? 태준아 납득이 가? 활용 상황. 이제 삼수는 중요한 게 활용 상황이란 말이야. 근데 너무 전형적인 활용 상황들이 이제 등장할 거야. 뭐 이런 식으로 예를 들어 평면이 있었다라고 치자. 평면 알파가 있었어. 어딘가 직선 L이 있었다라고 치자고. 그럼 전형적으로 지금 P에서 요렇게 수선의 발 떨궈주고 그 다음 요렇게 수선을 다시 떨궈준 상황은 그냥 삼수선 정리 그 자체지. 맞아? 그럼 우리가 알고 있는 삼수선 정리는 요렇게 이었을 때 여기가 뭐라고?
수직이라고. 괜찮나요? 내가 지금 버전 1을 쓴 거야. 그럼 보통 이제 문제에서 활용 상황은 여기다 점을 하나 더 준단 말이야. 이 수직을 이용하기 위해서. 내가 여기다 직선 위에 점 하나를 A라고 찍은 다음에 요렇게 이어주잖아? 얘들아? 그럼 여기 만들어지는 게 무슨 삼각형이야? 직각삼각형이지. 맞아? 최초에 주어졌던 요 모습에서도 똑바로 서 있는 직각삼각형의 모습이었어. 맞아? 아니야? 그럼 나머지 선을 내가 한번 요렇게 이어졌다라고 생각하잖아? 그럼 여기 밑바닥면에 있는 것도 무슨 삼각형이야? 직각삼각형이야? 그다음 저기 뒷면에 있는 요 삼각형 주목하면 애초에 얘가 평면에 내린 수선의 말이었으니까 얘랑도 얘가 수직이지. 맞아? 얘랑 얘도 수직이지만 얘랑 얘도 수직인 말이야. 애초에 P 여기 O라고 할까? PO랑 평면 알파가 수직이기 때문에. 됩니까? 그래서 지금 삼각뿔을 하나가 만들어졌는데 요 삼각뿔은 여기도 직각삼각형, 여기도 직각삼각형, 여기도 직각삼각형, 여기도 직각삼각형이야. 맞아? 아니야? 즉 현재 모든 면이 직각삼각형인 삼각뿔의 모습에서 일단 삼수원 정리 전형적인 모습이 나타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괜찮나? 모든 면이 직각삼각형이니까 직각삼각형에서 우리가 적용할 수 있는 중학교 수학 떠올려주면 누가 봐도 피타고라스 정리 아니야? 맞아? 아니야? 피타고라스 정리거나 아니면 삼각비 사용하는 거지. 맞아? 30도, 45도, 60도. 그래서 얘네들이 피처링 돼가지고 이제 뭐 예를 들어 이 길이 줬을 때 이 길이를 구해라 막 이딴 문제가 나타난단 말이야. 알았지? 그래서 뭐 중학교 수학 적용하지 못하진 않을 것 같고 일단 직각삼각형을 발견한다라는 관점으로 가시면 어렵지 않게 다 조사가 되실 것 같습니다. 알겠나요? 필수예제 바로 풀어볼게. 누구냐면 95페이지 필수예제 6번입니다. 이거 뭐 전형적인 모습 중에 모습인데. 아이들아 이렇게 지금 최초 뭐 한 거야? P에서 여기다가 수선을 이렇게 내리꽂았고 그 수선의 길이 2라고 준 거야. 그 다음에 직선이 하나 있었는데 여기서 다시 한번 이렇게 수선을 내리꽂아가지고 요 길이를 2루트 3이다 라고 이렇게 주신 겁니다. 괜찮나? 그 다음 A란 점이 하나 등장하고 있고 요렇게 지금 이었지. 맞아? 그 다음 요 길이를 5라고 주신 상황이야. 그랬을 때 지금 AH의 길이를 구해라 라고 했어. 요 길이를 구해주세요 라고 했어. 여기가 H였는데 맞아? 누가 봐도 현재 이 점하고 이 점을 뭐 해주고 싶은 상황이야? 얘들아 P랑 H를 이어주고 싶다. 라 이거 참을 수 있냐고. 참을 수 없잖아요. 그지? 이어졌을 때 삼수선 정리해서 여기가 무슨 삼각형이라고? 직각삼각형이시라고. 알겠나? 여기 수직 꽂고 여기 수직 꽂았으니까 나머지 하나 이어주면 여기도 수직이다 라는 겁니다. 됩니까? 그럼 니들 눈에 봤을 때 직각삼각형에서 여기서 피타고라스 정리 못 친 친구 없잖아. 맞아? 아니야? 1대 루트 3대 2니까 여기 길이 4지. 그럼 4, 5니까 여기 길이 얼마다? 라고 놓고 끝내면 돼? 3이다 라고 놓고 끝내면 된다고. 여기선 피타고라스 정리만 쳤지만 뒤 밑에 문제 보면 아마 뭐 60도, 45도 이런 거 나타나면서 삼각비도 등장하는 것 같아. 맞아? 그래서 직각삼각형만 잘 찾으면 문제 푸는 건 어렵지 않을 것 같습니다. 지금 밑에 다 해결해 버립시다. 시간 한 10초 정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두 문제 푸는데. 태준아 79번에 답 얼마야? 4루트 2 안 되는 친구 없죠? 상준아 80번에 답 얼마야? 2루트 3 안 되는 친구 없어. 특수각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지? 잘 했을 것 같아. 맞아? 아니야? 여기서 조금만 더 한 절 더 가면 얘들아 여기 뒤에다가 평면을 세워놓은 모습을 생각할 수 있거든? 여기다 이제 추가로 수직인 두 평면에서 이제 전형적으로 디자인된 모습 하나만 소개시켜 드리고 갈게. 요렇게 어떤 평면이 있는데 얘랑 수직인 평면이 요렇게 있었다 치자. 둘이 수직이다 라는 말은 현재 이면각이 90도다 라고 받아들이면 될 것 같아. 뭔 소린지 알겠지? 이면각이 90도야. 너네 잠깐 뒤로 넘겨가지고 그 이면각 파트에서 필수 유형 9번 있는 페이지 봐봐. 99페이지. 99페이지에 얘들아 185번 그 확인 체크 밑에 너네가 증명했잖아. 그지? 거기 나와 있는 명제가 뭐야? 수직인 두 평면에서 어떤 점에서 이제 교선에다 수선의 발 내려주면 다시 여기 그림 주목합니다. 봐봐. 수직인 두 평면인데 어떤 점에서 이렇게 수선의 발 당겨주면 애초에 얘가 평면 정체랑 수직이다 라는 거 밝힐 수 있지. 어떻게? 어차피 이면각이 90도니까 이렇게 했을 때 여기가 90도니까 얘가 얘랑도 수직이고 얘랑도 수직이면 얘네 둘을 포함한 평면과 수직인 겁니다. 됩니까? 애초에 그냥 여기서 수선의 발 내려주면은 요 녀석이랑 똑바로 서 있는 직선 자체가 얘랑 수직인 모습이다 라는 건데 약간 직관적으로 당연하죠. 증명하지 않더라도. 느껴져 얘들아? 그걸 알고 있다라고 가정하고 한번 해볼게. 여기 지금 교선이 하나 만들어졌는데 수직인 두 평면에서 얘가 지금 교선이야. 교선 M이라고 할게. 그 다음 교선 위에 어떤 점 A라는 점을 하나 잡고 A를 출발하면서 이 평면 위에 이렇게 지나가는 직선 하나를 내가 L1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래도 돼? 그 다음 요번엔 요쪽 바닥면으로 요렇게 진행하는 직선을 L2라고 해볼게. 괜찮아? 이랬을 때 교선과 L1이 이루는 요 각을 알파라 부르고 교선과 L2가 이루는 요 각을 내가 베타라고 불러볼게. 그래도 돼? 보통 문제에서 이제 뭘 물어보냐면요. 이랬을 때 L1과 L2가 이루는 이 각 있지. 다시 L2와 L1이 이루는가?
됩니까? 요 각을 우리가 세타라고 했을 때 코사인 세타가 얼마냐? 라고 물어본단 말이야. 수직인 두 평면에서 L1과 L2가 이루는 각에 대한 코사인 세타 값이 얼마냐? 이딴 거를 이제 물어봐. 얘들아, 일단 결론만 넣고 얘기하면 너네가 나중에 내신할 땐 요 정도는 외우고 처리를 하는 거지만 코사인 알파 곱하기 코사인 베타다 라는 결론이 나타날 거야. 코사인 값끼리 곱하면 코사인 값이 나타납니다. 요 모습에서. 알겠나? 네, 여기서 니들이 떠올려줘야 되는 게 수직인 두 평면에서 일단 삼수원 정리와 항상 엮여서 등장한다라고 생각해야 되거든. 내가 이 위에 점 아무거나 잡은 다음에 교선 M에다가 뭐 떨궈주고 싶다라는 생각해야 될까? 수선의 발 떨궈주고 싶다라는 생각하면 참 좋을까요? 맞아, 아니야. 그럼 방금 얘기했던 명제 때문에 여기서 수선의 발 떨궈주는 순간 이 주황색 직선하고 밑에 있는 밑바닥 평면은 반드시 뭐야? 수직이야. 맞아, 아니야. 이 수선하고 밑바닥은 반드시 수직이야. 평면 자체가. 그래 안 그래? 그럼 우리가 여기서 니들이 똑바로 서 있는 직각삼각형 모습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여기서 다시 한번 직선 L2에다 뭐 내려주면 참 좋을까요? 수선 내려주면 참 좋아. 여기서 다시 한번 요렇게 수선을 내려주면 참 좋고요. 그럼 얘는 지금 이 직선 애초에 요 밑바닥 평면과 수직이었기 때문에 파란색 직선과도 현재 수직인 거지. 당연하지. 이해가 가냐? 무슨 말인지 알았어? 그럼 지금 수선 떨군 상황이니까 내가 뭘 쓰려고 이 짓거리를 하는 거야. 아이들아, 요렇게 이어졌을 때 몇 수선의 정리 성립한다고? 셈 수선의 정리 성립한다고. 알겠습니까? 여기 지금 똑바로 서 있는 직각삼각형 끼어 있는 모습이다 라는 거 느껴집니까? 요 그림에서 뒤에다가 밑바닥 여기 그 뒷면을 이렇게 댔다라고 생각해도 되거든. 책받침 같은 걸. 뭔 소린지 알겠냐? 그 모습이다 라고 생각하시면서 지금 모든 면이 여전히 직각삼각형인 삼각뿔이란 말이야. 맞아, 아니야? 그럼 내가 마음대로 여기 한번 1이라고 잡아볼게. 그래도 돼? 그냥 1이라고 잡아볼게. 그럼 여기 뒷면에 있는 요 직각삼각형 떠올려봐. 요 직각삼각형. 아이들아, 지금 한각이 알파고 여기 직각이지. 여기도 직각이야. 맞아, 아니야? 한각이 알파고 여기가 직각. 여기 1이라고 잡았어.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르는 요 길이 얘들아 뭐라고 쓰는 거 가능해? 요 길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빗변 1. 여기 알파니까 빗변 끼고 돌면 뭐 곱하는 거야? 아이씨, 직각삼각형이 여기가 알파잖아요. 여기 1이라고 내가 잡았다고. 요 길이 어떻게 표현 가능하냐고. 코사인 알파, 그지? 맞아, 아니야? 끼고 돌면 코사인 곱하는 거 맞냐? 빗변에서 출발. 맞잖아. 중학교는 나왔잖아요, 우리. 그럼 이제 여기가 코사인 알파인데 여기 밑바닥면 생각해봐. 베타를 포함한 직각삼각형. 얘는 빗변이 뭘로 제시가 된 거야? 이제 코사인 알파로 제시가 된 거죠? 맞아, 아니야? 그럼 현재 요 길이 한번 구해볼래? 요 길이? 요 밑바닥 직각삼각형에서 뭐라고 쓰면 돼? 코사인 알파 곱하기 코사인 베타다 라고 쓰면 가능하냐? 여전히 끼고 돌면 코사인 곱하는 거니까. 이해가? 근데 그 변이 요 빨간색으로 삼수원 정리에 의해 생긴 새로운 직각삼각형에서 빗변 길이 1짜리고 세타를 한각으로 하는 직각삼각형의 이쪽 변 길이 맞아? 그래 안 그래? 아, 코사인 세타가 이 자식이구나 라는 거 이해하겠냐 못하겠냐? 하겠어? 뭔 소리인지 알겠지? 코사인과 코사인 곱해지면서 만들어지는 거고 직각삼각형이 여러 개 붙어있는 모습이다 라는 겁니다. 알겠나? 자, 이렇게 대놓고 주면 애들이 너무 쉽게 푸니까 이런 식으로 좀 우회적으로 주는 거고 니들이 직접 삼수원 정리를 적극적으로 사용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수선의 발 떨궈주고 수선 그어주고 이런 식으로 처리를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보통 도형 문제 어려워지면 보조선 긋게 만들잖아. 그래 안 그래? 맞습니까? 대표적인 상황 내가 하나 소개시켜 드린 거야. 예를 들어서 너네 연습 문제로 한번 가볼래? 101페이지 101페이지 연습 문제 가봐. 194번 문제 바라봅니다. 194번 문제. 답이 어떻게 나오겠냐? 지금 순식간에 계산해 봅니다. 똑같은 상황인 거 인지하면서. 다현아, 답 얼마라고 하면 돼? 4분의 루트 2. 결론만 얘기하면 코사인 60도, 코사인 45도 곱해주면 되거든요. 근데 그거를 막 달달달 외우면서 가는 게 아니라 이해하면서 해야 돼. 알겠죠? 이거 너무 전형적인 상황이라 이 정도는 바로 나타나긴 해야 됩니다. 일단 지우고 다음 상황 넘어갈게요. 그래도 돼? 얘들아, 지금 셈 수선 정리의 활용 상황을 보고 있습니다. 다음 전형적인 상황 또 번째로 이제 직육면체가 항상 등장했을 때 전형적인 상황이거든? 이렇게 직육면체. 직육면체가 있고요. 이런 식으로 직육면체를 그었을 때 일단 전형적인 상황 두 번째는 요거야. 직육면체의 한 면에 대각선에 내린 수선입니다. 다시 결론만 얘기하면 대각선에 내린 수선이 등장했을 때 니들이 요 셈 수선 정리를 떠올려줘야 되거든요. 일단 밑면을 내가 기준으로 생각해서 요렇게 대각선 하나 그어볼게. 한 면의 대각선이야. 괜찮냐? 그러고 나서 지금 직육면체 바깥에 이렇게 위쪽, 요 평면을 제외한 위쪽에 붕 떠있는 요 점에서 요렇게 수선을
꽂아준 상황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괜찮나? 대표적인 상황이야. 그럼 얘를 이제 직육면체라고 도형을 내가 국한을 시켰으니까 직육면체는 현재 여기 위에 있는 점이 반드시 요 밑바닥면과 뭐 하고 있어? 요렇게 했을 때 수선의 발이 여기 꽂히고 있다라는 거 느껴져? 아이들아, 자동으로 지금 요 선이 밑바닥면과 수직이다라는 거 느껴지냐? 아이들아, 다시 얘기하면 높이가 밑면과 항상 수직이야. 직육면체는. 그치? 똑바로 서 있을 수밖에 없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동으로 요 조건은 주지 않더라도 지금 수선이 저기 꽂혀 있는 거나 마찬가지고 지금 3수선 정리의 세팅이 만들어졌다라는 거 느껴집니까? 맞아, 아니야? 그럼 누가 시키지 않더라도 현재 여기 꽂아준 수선 발 H랑 요 점을 뭐 해주고 싶은 생각? 연결해주고 싶은 생각이고 셈 수선 정리에 의해서 여기가 수직이다는 결론이. 이해가 갑니까? 무슨 말인지 알았어? 그럼 그랬을 때 보통 물어보는 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가 얼마냐 뭐 이런 걸 물어본단 말이야, 아이들아. 그럼 여기가 수직인 걸 내가 얻어냈으면은 현재 이 빨간 선 길이 얻어내면 높이를 알고 있다라고 가정했을 때 요 길이만 얻어내면 요 길이 같은 거 얻어낼 수 있지. 맞아? 혹은 이 길이도 얻어낼 수 있고 여기 사이 놓여있는 이 각에 대한 정보 같은 것도 우리가 관찰할 수 있겠다라는 겁니다. 여기가 지금 똑바로 선 직각삼각형의 모습이니까. 이거 이해가 가냐? 무슨 말인지 알았어? 그럼 보통 이제 알아내야 되는 핵심은 요 빨간색 선분의 길인데 이거 빨간색 선분 길이 기준으로 얘들아 지금 밑바닥면이 요렇게 만들어지는데 이 삼각형 무슨 삼각형인 것 같아? 밑바닥면에 있는 거 이거 무슨 삼각형이야? 노란색 직각삼각형이야? 맞아? 근데 이 정도는 우리가 바로 보이긴 하지만 공간도형에서 가장 기초적인 마인드는 만약에 내가 이 상태에서 공간에서 직접 보는 게 힘들다 싶으시면 여전히 평면으로 꺼내오기 마인드가 항상 필요하거든요. 지금 요 밑바닥면을 전체를 꺼내왔다라고 생각하면 직육면체의 밑변이 이렇게 생겼을 거 아니야. 그지? 최초에 했던 짓은 여기다 대각선 이렇게 그었던 거라고. 됩니까? 그럼 내가 했던 짓은 여기 꼭지점에서 밑에다가 이렇게 수선의 발 내리 꽂은 상황이니까 H가 실제 평면에서는 이런 모습으로 그려지는 거지. 맞아? 그럼 내가 빨간색 선분의 길이를 구하기 위해서 저 노란색 밑면을 평면으로 꺼내왔을 때 현재 요 모습이니까 최초 주어졌던 직각삼각형에서 뭐 내린 상황이야? 수선 내린 상황이지. 맞아? 이거 중학교 2학년 때 한두 번 보는 도형이 아니잖아. 맞아, 아니야? 여기서 등장하는 공식들이 많이 있었어. 이 길이 곱하기 이 길이는 이 길이 곱하기 이 길이입니다. 이런 거 기억하냐? 아이들아. 그래서 여기서 이제 피처링으로 등장할 수 있는 게 직각삼각형의 닮음이고 일명 소공식이라고 불리운 녀석들입니다. 그지? 이거 소공식이라고 불리는 이유 아니? 얘들아? 직각삼각형에서 수선 내린 상황? 이 길이 곱하기 이 길이는 이 길이 곱하기 이 길이다? 왜 소공식이라고 한지 알아? 이게 오피셜한 명칭이 아니라 여기가 소자 글자 소자 모양이라서 그래. 소 처음 들어? 처음 듣니? 신발끈 공식도 신발끈처럼 생겨서 신발끈 공식이라고 하는 거잖아. 수학에서 이름 붙이는 게 생각보다 좀 얼척없는 경우가 많아요. 그냥 대충 보이게 소처럼 생겼네 하면서 그냥 이름 붙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이 길이 곱하기 이 길이는 이 길이 곱하기 이 길이 이런 것도 다 기억하고 있나? 얘들아? 걔는 이제 좀 이름이 멋들어지는데 사형정리라고도 합니다. 걔를 사형정리 아니면 기하평균 정리라고도 부르긴 하는데 뭐 이 길이의 제곱은 이 길이 곱하기 이 길이다 이런 거 다 알고 있지. 맞아? 그 이 길이의 제곱이 이 길이 곱하기 이 길이란 말은 지금 B, A, C라고 났을 때 B의 제곱이 AC란 말이니까 B가 AC의 기하평균이란 소리야. 혹은 등비중앙이라고도 부르죠. 맞아? 그래서 이 길이가 이 순서대로 등비수열 이룬다라고 봐도 되는 거 맞지? 맞아, 아니야? 그래서 이제 기하평균 정리라고도 부르고 뭐 부르는 건 뭐 자유지만 일단은 적용시킬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직각삼각형의 닮음이야. 우리가 중학교 때 하던 동그라미 X, 동그라미 X의 상황이 펼쳐진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무슨 소리인지 알겠나? 되나 안 되나? 그래서 기초 태도가 중요한 것 같아. 일단 잘 모르겠으면 항상 평면으로 꺼내와서 다루겠다라는 생각입니다. 알겠습니까? 그림 내가 예쁘게 그려놨으니까 이거 굳이 지우진 않고 이 상태에서 그냥 필수예제 한번 볼게. 7번 문제 어디냐면 96페이지야 얘들아. 96페이지 펼쳤냐? 전형적인 상황이고요. 오른쪽 그리같이 직육면체에서 AD는 1이고 AE는 2고 여기는 3이다 라고 줬으니까 그냥 여기다 그릴게. 여기는 1이고 여기는 2고 그 다음 여기는 3이다 라고 줬어. 이 상태에서 지금 똑같은 그림 그려져 있죠. 맞아? 이 G에서 지금 대각선을 그어준 다음에 D에서 수선의 발을 내리 꽂은 겁니다. I란 녀석을. 그래서 여기가 지금 이름이 I라고 고쳐져 있고 여기가 지금 D인 거야. 맞아? 그랬을 때 구하고 싶은 게 선분 DI의 길이니까 칠판 봐라. 요 길이 구하고 싶은 거지. 맞아? 요 길이 구하고 싶은데 문제에선 지금 그어지진 않았지만 너네들이 요 세팅에서 보자마자 여기서 여기를 이렇게 내려주면 수직이다 라는 거 먼저 체크하고 가셔야 된다. 알겠습니까? 그럼 DI 길이 구해내려면 현재 요 길이는 최초 뭐야? 여기가 1이야? 2라고 줬으니까 얘가 2라고 줬으니까 그래서 요 길이만 우리가 얻어내면 DI 길이 구할 수 있겠다는 생각 들지. 맞아? 그럼 여전히 밑면으로 이렇게 꺼내왔을 때 현재 요 길이는 1이 되고 요 길이는 3이 되는 요런 상황으로 너희들이 평면으로 꺼내왔다라고 생각하면 대각선 길이는 피타고라스 정리 때문에 루트
10이다 라고 쓸 수 있냐? 맞아 아니야? 그럼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요 선분의 길이가 요 선분의 길이니까 여전히 소공식에 의해서 얘네 둘이 곱한 거를 얘로 나눠주시면 루트 10분의 3이다 라고 얻어지는 거 맞지? 됩니까? 이해가지 아이들아? 그럼 최초 구하고 싶었던 여기 요 직각삼각형에서 세변 길이 우리가 세팅해 주시면요. 현재 구하고 싶었던 게 D, I의 길인데 요 길이 내가 얼마인 거 구했어? 루트 10분의 3인 거 구해냈고요. 높이 최초에 2라고 주어졌으니까 여기서 피타, 고라스 정리 치면 답이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이거 이해가 가지? 아이들아 굳이 답을 구하진 않을 게 거기 나와 있으니까. 그래서 니들 손으로 똑같은 문제들이니까 181, 182 순식간에 답 내고 넘어가겠습니다. 서화야 181번에 답 얼마야? 5분의 13 아주 좋아요. 경수 풀었어? 2분의 루트 182번 얘기한 거 맞아? 아닌데 서준아 답이 얼마야? 어? 아직 못했고 돌겠네. 본우야 답이 얼마야? 3분의 루트 5 아주 좋아요. 사인 구하는 거야 얘들아 조심하셔야 돼. 봅니다. 181번 전형적인 상황 맞지? 맞아? 직각삼각뿔이고 요렇게 이어주면 지금 여기 수직이기 때문에 여기도 수직이다 라는 거 체크하시고 현재 5분의 13 여기 CH 길이 구하기 위해서 여기 직각삼각형에서 관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괜찮나? 그럼 3, 4니까 현재 요 길이 5다 라는 거 우리가 구할 수 있고 요 길이 바로 구할 수 있는 거 맞지? 맞아 아니야? 높이도 문제에서 줬냐 안 줬냐? 높이 줬잖아요. 1이라고 그지? 그럼 여기는 1이고 여기는 이제 3, 4, 12를 5로 나눴으니까 5분의 12 여긴 1이 되니까 딱 봐도 5, 12, 13 삼각형 맞지? 그래 안 그래? 뭔 소리인지 알죠? 중학교 기본기다 라는 겁니다. 182번 같은 것도 전형적인 상황이야. 대각선 긋고 수선 내렸으니까 현재 여기 이어주면 여기가 수직이다 라는 거 먼저 체크해야 되고요. 괜찮습니까? 이때 여기 끼어있는 수직으로 낀 직각상에서 사인 세타 값 구해줘 라고 했으니까 사인 세타 구해주려면 요 길이도 구해주고 요 길이도 구해줘야겠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요 길이 1이라고 줬으니까 저 대각선 길이만 구해내시면 되겠죠? 맞아 아니야? 그럼 여전히 여기 밑면에 나와 있는 요 모습에서 여기가 2고 여기가 1이니까 현재 요 길이 뭐라고 세팅하면 돼? 루트 5라고 세팅하면 돼. 괜찮습니까? 그럼 이거 다시 꺼내오진 않을게. 이 길이 곱하기 이 길이를 누구로 나눠주면 돼? 루트 5로 나눠주면 되니까 현재 요 길이는 루트 5분의 2다 라고 잘 나타나는 것 같아요. 됩니까? 이해가 가지? 무슨 말인지. 그럼 요 길이 구할 수 있어 없어? 있으시고요. 저 길이 열심히 구해주면 답이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맞아 아니야? 그치? 잘 풀었을 것 같아. 그래서 여튼 사인 값을 구해주면 3분의 루트 5다 라고 나타나는 것 같아. 서준아 맞아? 넘어갈게. 여기까지가 셈 수선의 정리였습니다. 안 어렵죠? 안 어려워. 다만 니들이 여기 문제를 실제 기출 문제를 풀면은 좀 어려운 문제들이 나타날 수는 있거든요. 그래서 그건 경험치가 좀 부족한 거니까 경험적인 데이터만 쌓아주면은 내용 자체는 어렵지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 쭉 넘겨서 이면각은 받고 102페이지 정사형 보겠습니다. 사실상 공간도형 단원의 주인공이 아닌가 싶은 생각인데 일단은 정이니까 저 정자가 바를 정자거든. 그래서 똑바로 빛을 쏜 상황이다 라고 생각하고 영자는 그림자 영자 얘들아. 그래서 똑바로 입사된 빛의 그림자다 라고 생각하면 되고 일단 정의를 잘 기억하자. 평면에 수직인 방향으로 다시 평면에 수직인 방향으로 입사된 빛에 의한 도형의 그림자입니다. 다시 정사형이란 말 뜻은 평면의 수직인 방향이에요. 수직인 방향. 평면의 수직인 방향을 나타내준 말이죠. 바를 정자라는 뜻입니다. 요 바를 정자. 평면의 수직인 방향으로 입사된 빛에 의한 도형의 그림자다 라고 생각하면 되고 그냥 쉽게 말해서 수선의 발 집합이다 라고 생각해도 되거든. 수선의 발 집합이야. 어떤 기준이 되는 평면에다가 내린 모든 수선의 발을 모아놨을 때 만들어지는 도형이다 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이제 예를 들어 그림을 좀 하나 설명드리면 여기 어떤 평면이 있었다 라고 생각하자. 난 평면 바깥쪽에 뭐 제일 단순한 모양인 구 같은 거 생각하면 되거든. 입체 도형 같은 거. 구가 요렇게 이런 식으로 우리가 뒤에 구의 방정식 이런 것도 하겠지만 하여튼 구 같은 게 뭐 이렇게 있었다라고 하자. 괜찮나? 그럼 평면의 수직인 방향이니까 여기 일직선으로 똑바로 쏜 방향에 빛이 이렇게 쏘아져 들어오고 있다라고 생각하자. 괜찮나? 그럼 이 구에 의해 생기는 저 평면에 그림자가 생기겠죠. 맞아 아니야? 그럼 평면은 똑바로 이렇게 수직인 방향으로 왔으니까 여기 제일 끄트머리 점 요렇게 입사가 되고 또 여기 저 빛이 이렇게 입사가 돼서 여기 끄트머리 점과 끄트머리 점이 마치 요 점과 요 점이 지금 수선의 발을 떨군 것처럼 이런 데 찍히겠지. 맞아? 그 둘레를 따라서 이렇게 계속 점들이 쭉쭉쭉쭉 찍혀 나갈 테니까 걔네들을 다 모아놓으면 이렇게 그림자가 만들어질 것이다 라는 겁니다. 이해가 가지 무슨 말인지? 요 녀석을 뭐라고 부르냐면 이제 정사형이라고 부를 거야. 요 녀석을 이제 정사형이라고 약속을 하겠습니다. 알았지? 다시 평면에 똑바로 수직인 방향으로 쐈을 때 생기는 도형의 그림자를 우리가 정사형이다 라고 부를 거라고.
알겠나? 뭐 기초적인 내용 좀 정리하고 갈 건데 얘는 지금 내가 입체를 놔두긴 했지만 여기다가 만약 점을 놔둘 수도 있잖아. 만약에 점을 정사형을 보내면 뭐가 되겠냐 얘들아. 여기 점 하나만 있었어. 이렇게 하면 그림자도 뭐가 되겠어? 점이 되겠지. 맞아? 점의 정사형은 당연히 점이야. 그럴 수밖에 없냐? 다음에 이제 저기 선분이 놓여 있었다라고 생각해봐. 이렇게 평면 위에 선분이 이렇게 대충 놓여 있었다라고 생각해봐. 이렇게 수직인 방향으로 빛을 쐈다라고 생각하면 여기 수선의 발 떨궈주고 여기 수선의 발 떨궈주고 생기는 모든 수선의 발들의 집합이 정사형이다라고 보시면 된다고. 괜찮나? 그럼 선분을 정사형 보내면 뭐가 되겠어? 그냥 선분이 되겠죠 다시. 맞아? 혹은 아주 특이한 위치 관계에 놓였을 때는 선분이 될 수도 있지만 점이 될 수도 있다라고 생각해야 되거든. 어떤 상황일까 얘들아? 선분이 그렇지 똑바로 서 있는 상황. 괜찮나? 선분이 평면에 이렇게 똑바로 서 있으면 이렇게 수직 방향으로 빛을 쏴봤자 그냥 여기 점 하나만 찍힐 것이다 라고 느껴져? 아이들아, 내가 뭐 굳이 정리하진 않을게. 약간 당연한 것들이니까. 알았어? 그냥 러프하게 이렇게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 다음 이제 다각형이 붕 떠 있었다 라고 생각하면 당연히 너희들이 이렇게 그림자 쏴주면 또 다른 다각형이 만들어질 것이다 라는 거 느껴져? 정사형이? 이렇게 뭐 예를 들어 삼각형 같은 게 비틀린 모양으로 공간상에 놓여 있었다 라고 했을 때 여전히 요 방향으로 빛 쏘고 빛 쏘고 빛 쏘면 각 꼭지점이 수선의 발 떨구고 이런 식으로 그림자가 만들어질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 돼. 괜찮나? 그래서 정사형을 이해하는 가장 우아한 방식은 저 수선의 발들이 모여있다 라고 생각하시면 좋거든요. 그래서 제일 끄트머리 점, 보통 이제 위치를 결정하는 포인트라고 하는데 이런 점들이 전부 다 수선의 발을 떨궈가지고 정사형의 끄트머리 점들을 만들어낸다 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무슨지 알겠지? 근데 이도형하고 이도형의 합동은 아니겠죠 당연히. 얘가 이렇게 막 이렇게 그 각도가 있는 상태에서 붕 떠 있을 수 있는 거니까. 이해하지 무슨 말인지? 혹은 이제 아주 특이한 모습이었다 라고 하면은 다각형이 나올 수도 있지만 뭐가 나올 수도 있어? 선분이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 아까 봤던 그 삼수선 정리에서 똑바로 서 있는 직각삼각형 떠올려봐. 걔는 위에서 빛 쏴봤자 그냥 그 그림자가 선분이 되겠죠. 이해가냐? 이거 무슨 말인지? 되나 안 되나? 만약에 내가 입체 도형에다 빛을 쐈다 라고 하면 당연히 얘는 평면 도형이 될 거야. 맞아? 입체 도형 막 이렇게 각기둥 각불 보통 이런 게 등장하는데 그런 애들한테 빛을 쏘면 밑에 나타나는 게 당연히 평면에 의해 생기는 그림자니까 평면 도형 될 거거든. 다만 이제 제일 자주 나타나는 건 내가 그림으로 그렸지만 이런 구 같은 거 보통 일반적으로 제일 단순한 거 좋아한단 말이야. 그래서 만약에 내가 구로 한정을 지었다라고 하면 구는 어디서 바라봐도 무슨 도형이야 얘들아? 원이잖아 원. 구는 어디서 바라봐도 원이냐? 맞아 아니야? 구는 어디서 썰어도 다 원이고요. 단면도 원이고 그림자도 다 원이야. 구는 정사형이 항상 원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알았지? 다만 이제 구만 나타나는 거 아니고 뭐 원기둥, 원뿔, 각기둥, 각뿔 이런 애들은 이제 기초적으로 저렇게 입체 도형의 그림자 물어본 상황으로 물어볼 수는 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 알겠습니까? 여튼 중요한 거는 수선의 발들의 집합이다 라고 이해를 해주자고. 정사형 하는 순간 수선의 발이 튀어나와야 돼. 알겠습니까? 그럼 이제 문제 디자인 되는 건 정사형의 길이를 물어본단 말이야. 정사형의 길이가 얼마냐 라고 했을 때 내가 어떤 선분을 정사형을 보냈을 때 그 정사형의 길이가 얼마냐 라고 물어보면 결론만 얘기하면 내가 어떤 선분의 정사형을 L'이라고 했을 때 원래 선분의 길이를 L이라고 하면 코사인 세타를 곱해서 이렇게 정사형의 길이를 구해줄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세타가 의미하는 게 중요한데 결론만 일단 정리하고 갈게요. 여기서 말하는 세타는 직선과 평면이 이루는 각, 직평각 되시겠습니다. 다시 직평각의 코사인 세타 값 곱해주면 그 정사형을 구할 수 있다라는 거거든. 일단 결론적인 그림은 이거야. 이렇게 어딘가 평면이 알파가 있는데 여기 어딘가 점 A가 있고 여기 어딘가 점 B가 있어가지고 이런 식으로 기울어져 있는 선분이 있었다라고 생각하자고. 되나? 여기다가 이제 정사형을 쏘아 보내면 여기서 위에서 이제 빛을 쐈다라고 생각해. 평면 수직인 방향으로. 그럼 여기 수선의 발 어딘가가 이렇게 A'이 꽂히겠죠. 맞아? 여기도 수선의 발 어딘가가 이렇게 B'이 꽂힐 거라고. 됩니까? 모든 점에서 다 수선을 꽂아주면 이런 식으로 뭐가 생길 거야? 정사형이 생길 거야. 됩니까? 그럼 최초 선분 길이를 내가 L이라고 했을 때 정사형의 선분 길이를 뭐라고 부르자고? L'이라고 그냥 대충 부르겠다고. 그래도 되냐? 이해가? 그럼 현재 생기는 모양이 얘들아 여기가 수직이고 여기가 수직이니까 이거 직각 사다리꼴 맞아? 직각 사다리꼴? 맞아 아니야? 중학교 때 한두 번 다루는 도형이 아니고요. 직각 사다리꼴은 항상 어떻게 다루는 거야? 요 점에서 수선 이렇게 내려가지고 관찰하는 거 맞지? 그래 안 그래? 맞아? 직사각형하고 직각삼각형하고 쪼개서 다루는 거잖아. 그럼 여기 각이 하나 만들어지는 것 같은데 현재 직각삼각형에서 L 여전히 빗변 기준으로 뭘 돌면? 끼고 돌면 뭐 곱하는 거야? 코사인 곱하는 거지. 맞아? 그럼 현재 L'이 의미하는 게 L에다가 뭐 곱한 거야? 코사인 세타 곱해준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 이거 무슨 말인지 알겠냐? 이해가 가? 근데 저 세타의 의미 자체가 지금 여기 직선의 끄트머리에서 내가 에이씨 좆됐다 깨졌다 마음이 너무 아파요. 다시 요 직선의 끄트머리 점에서 뭘 내린 거야? 수선의 발을 내리 꽂은 거지.
맞아? 그럼 요 그림이 이렇게 쭉쭉쭉 연장돼 있었다라고 생각해봐. 요 직선이. 그다음 평면도 무한히 이렇게 연장이 되잖아. 그지? 그럼 요 정사형을 여전히 쭉쭉쭉 연장하다 보면 평면과 만나는 점 같은 게 하나 생기겠죠. 맞아? 아니야? 이 각하고 현재 저 세타랑 각하고 동일한 각이다라는 거 느껴져? 맞아? 아니야? 저 각이 의미하는 게 뭐야? 직선과 평면이 이루는 각이잖아. 직평각이잖아. 맞아? 앞에 직선과 평면의 위치관계 얘기할 때 정의했던 그 개념. 그 개념을 우리가 도입해서 코사인 세타를 곱해주기만 하면 L'인데 중요한 건 보통 이 직평각을 찾는 과정 자체가 어차피 니들이 직선 위의 점에서 뭘 찍어줘야 돼? 수선의 발을 꽂아줘야 되지. 맞아? 즉 일단 정사형 문제를 풀든 직평각 문제를 풀든 니들이 찾아야 되는 건 직선 위에서 내린 수선의 발 찾기. 얘가 일단 핵심이 되겠습니다. 얘만 잘 찾는데 성공했다면 이 값을 구하고 어쩌고 하는 건 전혀 어렵지 않아. 이걸 막 공식으로 달달달 외운다라기보다는 얘들아 요 모습으로 도형적으로 항상 접근하고요. 중요한 건 수선의 발 찾는 게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입체마다 다 수선의 발이 찍히는 결정 포인트가 달라지기 때문에 문제를 많이 풀어보면서 느껴주셔야 될 것 같아. 일단 한번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그 페이지 넘겨서 106페이지 필수 예제 10번으로 가겠습니다. 보면 지금 정육면체 그려져 있냐 얘들아? 맞아? 도와줘 얘들아. 정육면체 맞냐? 이때 하고 싶은 작업이 뭐야? 지금 AF의 평면 DHFB 위로의 정사형의 길이를 구해라 라고 했으니까 요 녀석의 어디 위로 정사형을 내리라 라고 했냐면 요 평면이야. 요렇게 연결해준 요 평면에다가 정사형을 내려라 라고 했고 현재 여기는 지금 평면과 지금 직선이 만나고 있으니까 여기서 이제 정사형을 떨구려면 이 점에서 뭘 내려줘야 될까? 저 평면에다가 수선의 발을 내려줘야 돼. 됩니까? 핵심은 수선의 발 찾기다 라는 겁니다. 그럼 현재 이 꼬다리에 수선의 발 내려주면 어디에 찍힐 것이다 라는 거 자동으로 느껴져 얘들아? 이거 정육면체니까 여기 대각선에 중점에 놓을 것이다 라는 거 느껴져 안 느껴져? 여기 수선의 발 요렇게 되면서 맞아? 수선의 발 저기 찍힐 거 같냐? 윗면이 지금 무슨 사각형이야? 정사각형이야. 정사각형 요렇게 해주면 현재 여기 수직으로 만나지. 맞습니까? 대각선에 중점을 중심으로 모든 건 중학교 수학하고 연관이 돼 있다라는 겁니다. 알겠나? 얘랑 수직인 건 알겠는데 이 평면과 수직인 건 어떻게 알죠? 라고 하면 이 평면 위에 또 다른 직선을 니들이 여기다가 이렇게 가져와서 생각하면 얘네 둘 수직인 거 바로 보여 안 보여? 보이지? 그럼 평면이 적어도 두 개의 직선과 수직이면 현재 내가 내린 이 빨간색 선부는 요 평면하고 수직이다라는 거 보일 수 있냐 없냐? 있잖아. 그리고 딱 봐도 얘는 각이 서야 돼 얘들아. 여기 막 애매한 포인트에다 수선이 내려지겠냐고. 그지? 뭔가 이쁜 도형으로 딱 잘리게끔 문제에서 줄 것이다 라는 믿음을 갖고 가야 돼. 고등학교 공간 도형에서. 알겠습니까? 여튼 여기가 지금 수선의 발 잘 꽂혀있다라는 걸 내가 얻어냈으면은 현재 정사형을 얻어내려면 이 평면의 수직인 방향으로 빛을 쏘는 거니까 그림자는 요렇게 만들어지는 것 같아. 이해가? 그럼 여기 지금 직각삼각형 하나 만들어지는 거고 만약에 직평각을 구해라 라고 하면 여기 세타 값에 대한 코사인 값 이런 걸 때려주면 되겠죠. 됩니까? 근데 이 문제에서는 어차피 그냥 뭐만 구해주면 돼? 정사형의 길이만 구해주면 되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어준 이 선분 길이만 구해주시면 돼. 됩니까? 그럼 요 선분 길이는 오른쪽에 붙어있는 현재 이 삼각형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 같은데 이거 직각삼각형인가 안 보이는 친구 없을 것 같아? 맞아? 아니야? 헷갈리면 바깥으로 뭐 해오자고? 꺼내와서 다루자고. 요런 식으로. 됩니까? 내가 구하고 싶은 정사형의 길이는 현재 요 길이야 요 길이? 맞냐? 그래 안 그래? 그 다음에 한 변 길이 문제에서 뭐라고 줬어 최초에? 2라고 줬으니까 여기가 한 변 길이면 요 길이가 2가 되고요. 여기는 지금 대각선의 중점이었으니까 한 변 길이 2짜리면 대각선 2 루트 2지. 맞아? 그럼 여기가 루트 2, 루트 2씩 나눠 가지면서 내가 꺼내온 요 길이에서 여기가 루트 2고 여기가 직각삼각형이다 라는 겁니다. 됩니까? 그럼 정사형의 길이는 여전히 피타고라스 정리 쳐도 되고 아니면 1대 루트 2대 루트 3이니까 루트 6이다 라고 이런 식으로 삼각비로 구해주셔도 되는 것 같아. 뭔 소리인지 알겠어요? 이해가 가지? 무슨 말인지? 그래서 니들 손으로 지금 밑에 99번하고 200번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더 필요한 친구 없지? 수영하고 199번 답 얼마야? 2루트 5 아주 좋아요. 태준 200번 답이 얼마야? 아 나 돌겠네. 쌍준 답이 얼마야? 아직이야. 미쳐버리겠네. 서준 답이 얼마야? 2루트 3. 봐라봐 지금 200번 문제는 0.5초 만에 답을 내야 되는 문제야? 아이들아 일단 199번 먼저 보고 가겠습니다. 정육면체의 지금 요 선분의 이 평면에 대한 정사형에 뭐 구하라 그랬어? 길이 구하라 그랬지. 그럼 수선의 발 잘 떨궈주면 되는데 현재 여기는 평면하고 만나는 점이니까 여기서 수선의 발 잘 떨궈주시면 되는데 수선의 발 누가 봐도 이렇게 떨궈주면 여기 중점에 이렇게 놓일 것 같아? 얘들아 평면의 수선의 발? 맞아 아니야? 여기 수직이고 이렇게 그어주면 얘랑도 지금 수직이니까 얘랑 수직이니까 여기 정확하게 중점 지역에 찍힐 것이다 라는 겁니다. 수선의 발이. 됩니까? 그럼 정사형은
요렇게 연결해주면 현재 이 길이가 정사형이지. 이거 무슨 말인지 알겠니? 아이들아, 수선해봐라고 연결만 잘해주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현재 여기 한 변 길이 4라고 줬으니까 여기 절반 치면 4, 2가 되시고 1대 2대 루트 5니까 2 루트 5다라는 결론이야. 이해가냐? 다음 이제 200번 문제는 내가 열심히 말씀드렸던, 강조해 말씀드렸던 정사면체 맞아? 그래 안 그래? 정사면체는 너무 국밥 도형이기 때문에 보자마자 우리가 직편각, 이면각 이런 거 코사인 세타값 외우고 있다 그랬지. 맞아? 이 선분의 지금 밑면에 대한 정사형의 길이 구해줘라고 했으니까 아까 정사형은 뭐 구하는 거라 그랬어 그냥. 직편각의 코사인 세타 곱해주는 거라 그랬잖아. 맞아? 물론 이제 상식적으로 우리가 정사면체는 이렇게 수선의 발 내리 꽂아주면 얘가 무게중심 G에 찍힌다라는 거고 이렇게 연결해주면 여기가 직각삼각형이니까 여기가 직편각이거든? 그 직편각의 코사인 세타값 얼마인 거 외우고 있다고 그냥? 루트 3분의 1인 거 외우고 있다고. 알겠나? 그냥 6을 기준으로 뭐 곱해주면 루트 3분의 1 곱해주면 답이 2 루트 3이다라는 결론이야. 알았냐? 알았어? 이런 식으로 좀 사용할 겁니다. 물론 이제 그거를 모르고 있으면 그때그때 이걸 유도하는 건 그렇게 오래 걸리진 않는데 이제 외우라고 하는 이유가 있겠죠? 이런 문제만 풀고 넘어가지 않을 거기 때문이에요. 알겠지? 넘어가도 돼? 쌍준아? 그래도 돼? 오케이, 좋아요. 다음에 정사형의 길이 봤고요. 정사형의 넓이 보겠습니다. 정사형의 넓이다 라고 하면 여전히 결론만 얘기하면 정사형의 넓이는 S 코사인 세타다 라고 쓸 거고 여전히 똑같이 코사인 세타를 곱할 건데 이때 말하는 세타는 이제 면과 면이 이루는 각 이면각이다 라고 생각하면 되거든. 세타는 요때는 이제 이면각이야. 그래서 이거 그림을 내가 좀 잘 그려야 되는데 잘 그릴 수 있을지 모르겠다. 이렇게 두 평면이 이렇게 접혀 있는 모습이었다 라고 생각해. 어떤 평면이 있고 이런 식으로 두 평면이 이렇게 접혀있는 모습에서 얘네 둘이 이루고 있는 이면각이 세타였다라고 가정할게. 여전히 이면각 등장하고 있으니까 교선의 수직인 두 직선이 이루는 각이야. 아이들아, 그래 안 그래? 이때 지금 위쪽에 놓여있는 이거 무슨 그림인지 알겠지? 이렇게 종이가 접혀있는 모양이랑 똑같은 거야, 공간상에서. 이때 요 위에 어떤 도형이 이렇게 S란 도형이 있었다라고 치자. 넓이가 S인 도형이. 괜찮냐? 이 녀석이 지금 평면, 여기 밑바닥면에 대한 정사형을 썼다라고 생각하면 여전히 이 방향으로 이렇게 수직인 빛을 쏜 거란 말이야. 됩니까? 그럼 나타나는 수선의 발들의 집합을 생각하면 현재 여기서 수선의 발 모든 점에 수선의 발을 창창창창 찍어주시면 여기 아래쪽에 이런 식으로 빛에 의한 그림자가 생겨나겠죠. 맞아? 이 자식을 뭐라고 부를 거라고? 정사형이라고 부를 거라고. 다시 이렇게 붕 떠있는 어떤 평면상의 평면 도형에다가 정사형을 내렸을 때 생기는 수선의 발들의 집합, 수선의 발들의 집합이 지금 정사형이다 라고 하고 얘를 S'이라고 하겠습니다. 괜찮나? 그럼 얘네 둘의 관계를 생각할 때 결론만 얘기하면 정사형의 넓이는 원래 도형에다가 이면과 코사인 세타 값을 곱해주면 된다라는 거거든. 아이들아. 근데 얘는 이게 엄밀하게 증명을 하려고 하면은 이제 너무 복잡해지기 때문에 얘들이 약간 직관적으로 이해해주는 게 편한데 니들이 일단 제일 단순한 도형인 삼각형을 좀 생각하면 돼. 이렇게 여전히 종이가 접어진 모양에서 여기에 지금 교선에 한 면을 공유하는 이런 삼각형이 있었다라고 생각해봐. 얘들아, 요 평면에, 요 앞쪽 평면에. 그 다음에 이제 정사형을 쏴줬다라고 생각하면 여전히 여기서 지금 요 밑바닥 평면에다 수선의 발 딱 떨궈준 상태에서 이런 삼각형 모양이 그림장으로 이렇게 깔려 있겠죠. 이해가 갑니까? 그럼 니들이 생각할 때 삼각형의 넓이는 밑변 곱하기 높이 나누기 2 하는 거잖아. 그래 안 그래? 그럼 여기 아래쪽에 깔려있는 이 그림자는 밑변 길이 변해 안 변해? 안 변하지. 그럼 누구만 변했어? 높이의 길이만 현재 이면각의 코사인 세타 곱한 것만큼 축소가 됐단 말이야. 맞아 아니야? 한 변 길이만 축소가 된다라는 거고요. 얘를 이제 직관적으로 이해하는 방식은 여기에 여전히 교선이 있을 거야. 교선. 두 평면의 교선. 그럼 교선의 수직인 방향으로 이런 식으로 도형을 짝짝짝짝 무한히 잘랐다라고 생각해봐. 얘들아, 그 무수히 많은 선분 길이가 다 쫘라락 더해지면서 넓이가 만들어지는 거지. 너는 미적분까지 했으니까 이런 거 잘 기억할 것 같아? 맞아 아니야? 선분들이 쫘라락 연속적으로 더해지면 넓이 되는 거 맞냐? 정적분에서 하는 것처럼 우리가 정적분에서 인티그랄 x축과 fx가 이루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넓이가 연속적인 함두값들의 총합 맞아? 함두값들의 총합? 맞아 아니야? 수많은 y값들을 연속적으로 무한히 다 더해주면 넓이잖아. 그거랑 비슷한 개념이야. 교선의 수직인 방향으로 선분을 무한히 잘라주면은 만들어지는 정사형도 교선의 이렇게 수직인 방향으로 무한히 잘린 선분들의 조합으로 생긴다라고 이해하시면 된다. 요거 이해할 수 있겠냐? 얘들아. 그래서 선분 길이 구할 때 애초에 코사인 세타를 곱해서 구했기 때문에 정사형의 넓이 구할 때도 똑같이 요 이면각 세타에 대한 코사인 세타 값만 곱해주면 되겠다는 생각입니다. 이해가? 받아줄 수 있겠어 이거? 그래서 일단 내가 정사형의 넓이를 구하고 싶으면 뭘 찾아야 돼? 이면각을 잘 찾아줘야 돼. 되나? 이면각을 잘 찾아주시면 되겠다라는 생각이야. 이거 무슨 말인지 알겠죠? 아이들아,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 11번 문제거든? 11번. 일단 얘를 정사형 상황으로 우리가 해석할 수 있느냐라는 게 중요한 것 같아. 일단 원기둥이 이렇게 있는데 얘를 지금 그림이 좀 어려운 그림이긴 한데 지금 밑면에 몇 도의 각을 이루는 평면으로 자르는 거야? 30도에 이루는 평면으로 이렇게 잘랐을 때 생긴 단면이 타원이래.
그랬을 때 타원의 넓이를 구해줘 라고 했거든. 이 원기둥을 얘들아 요렇게 자르고 요렇게 잘랐을 때 앞에서 바라봤다라고 생각할게. 정면에서 이렇게 똑바로 정면에서 바라볼게. 그럼 직사각형처럼 보이겠죠? 정면에서 바라보면. 맞아? 걔를 이렇게 평면으로 써는 거니까 요 방향으로 이렇게 써는 거야. 됩니까? 이랬을 때 지금 밑면과 이루는 각이 30도다 라고 줬으니까 얘를 쭉쭉쭉 이었을 때 요렇게 이어주시면 현재 여기 면과 면이 이루는 각, 이면각이 30도다 라고 주는 거나 마찬가지라고. 알겠습니까? 지면과 평행한 이렇게 30도 방향으로 썬 거야. 이해하지? 그랬을 때 현재 여기 잘리고 잘리는 여기에 지금 입체 버전으로 다시 한번 그려주면 이런 식으로 타원이 하나 만들어질 거야. 이해가 가냐? 그 녀석에서 현재 수직인 방향으로 하늘에서 수직인 방향으로 빛을 쏘면 여기 아래쪽에 생기는 게 원이 되는 이런 모습이다 라는 거 느껴지냐? 아이들아 다시 위쪽에 있는 도형은 타원이고요. 아래쪽에 있는 도형은 원이야. 괜찮아? 그럼 여기 있는 밑바닥 면에서 지금 수직인 방향으로 요렇게 마치 정사형을 쏴가지고 만들어진 수선의 발 집합들이랑 똑같은 모습이다 라는 겁니다. 이거 이해가? 그럼 타원의 넓이를 구해주세요 라고 했으니까 타원의 넓이를 구해내려면 누구의 넓이만 구해내면 돼? 원의 넓이만 구해내면 되지. 원의 넓이 얼마라고 나와 있어? 지름 12니까 36파이라고 나와 있어. 그래 안 그래? 그럼 식을 어떻게 쓰면 돼? S의 코사인 30도를 곱해주면 얘가 36파이입니다 라고 이렇게 정사형 관계 쓸 수 있어 없어? 있더라 라는 겁니다. 뭔 소린지 알았어? 그럼 얘가 2분의 루트 3이니까 여기다 루트 3분의 2배만 하면 답이 나타나겠죠. 뭔 소린지 알겠냐? 그래서 대놓고 그냥 빛을 쐈다 혹은 정사형을 구하라 이렇게 구하지 않고 이런 식으로 활용 상황으로 주기도 하니까 그거를 지금 정사형 상황이구나 라는 걸 니들이 잘 생각하면서 문제를 풀어야 돼. 알겠습니까? 여전히 수선의 발들 집합이고요. 그럼 니들 손으로 확인 체크 201번, 202번 두 번 한번 풀어봅시다. 번호야 201번 답이 얼마야? 2분의 루트 3 나오지? 201번 안 되는 친구 있나? 얘들아 이면각 크기 60도라고 줬지? 알파 위에 있는 한 변의 길이 2인 정삼각형의 평면 베타 위로의 정사형 넓이 구해라 라고 했으니까 4분의 루트 3 a제곱 구한 다음에 즉 루트 3 나올 거야. 거기다 2분의 1만 곱하면 되죠? 코사인 60도 맞아? 그냥 공식 그 자체고요. 그 다음 202번은 답 뭐 나왔어? 상준아? 다시 36 루트 2 나오지? 맞아 아니야? 지금 구하고 싶은 게 한 변의 길이가 6인 정사각형을 밑면으로 한 직면형체를 밑면과 몇 도 각을 이루도록 잘랐다라고 했어? 45도 이루도록 잘랐다라고 했으니까 얘가 지금 여기 밑바닥 평면과 뭐 굳이 그림으로 표현하자면 이렇게 썰었을 때 여기 평행하게 여기가 지금 45도다 라고 주니까 지금 이면각의 코사인 세타 값이 2분의 루트 2, 루트 2분의 1이다 라고 이렇게 주는 거야. 맞아? 그럼 그랬을 때 지금 구하고 싶은 거는 잘린 단면의 넓이를 구해라 라고 했으니까 얘는 정사형이 아니라 원래 도형 넓이를 구하고 싶은 거지. 맞아? 그러니까 여기서 밑바닥면에 요렇게 수선의 발, 수선의 발, 수선의 발, 수선의 발을 내려주면 여기가 곧 아래쪽에 있는 면이 정사형이잖아. 맞아? 그럼 원래 넓이를 우리가 S라고 잡았을 때 어떻게 식을 세워야 돼? S 곱하기 코사인 세타를 해주시면 얘가 정사형의 넓이 36이다 라고 이렇게 세팅해줘야 된다라는 겁니다. 되시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 어렵지 않아. 그럼 이제 조금만 더 이제 응용되는 상황으로 볼 건데요. 방금 얘기했듯이 정사형의 넓이를 구한다라는 거는 정사형의 넓이는 원래 도형에다가 이면각의 코사인 세타 값 이렇게 곱해주는 개념이다 라고 했지. 맞아? 그럼 식을 좀 조정하면 이렇게도 쓸 수 있는 건가? 얘가 결국 이면각의 코사인 세타 값은 S분의 S 프라임 이렇게 쓰는 것도 가능하지. 맞아? 즉 원래 도형의 넓이 분의 정사형의 넓이를 해주시면 얘가 곧 이면각의 코사인 세타 값이다 라는 겁니다. 내가 지금 이면각을 기준으로 쓰긴 했지만 아까 정사형의 길이 가지고 생각하면 직평각의 코사인 세타도 이런 식으로 대신 구할 수 있지. 맞아? 그래서 핵심적인 생각이 이거야. 우리가 원래는 이면각을 이용해서 정사형을 구한다라는 접근이지만 원래 방향은 정사형을 이용해 거꾸로 이면각 혹은 직평각을 구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야. 그러니까 반대 방향으로 풀 수도 있다라는 거지. 다시 이면각 또는 직평각을 구할 때 우리가 원래 오리지널 정의되는 방식으로 구할 수 있지만 그게 좀 여의치 않을 때는 뭘 이용할 수도 있다고? 정사형을 우회적으로 이용할 수도 있다고. 알겠나? 예를 들어서 아이들아 여전히 국밥도형 정사면체에서 한번 바라볼게. 태준아 정사면체의 이면각 코사인 세타값 얼마라고? 이면각의 코사인 세타값? 이면각 3분의 1이었던 거 기억해? 그 직관적으로 이해해 보겠습니다. 이면각 구하려면 여기서 이렇게 수선의 발 떨궈주면 여기가 무게중심 G에 찍힌다 그랬지. 맞아 아니야? 원래 이면각을 구해내는 과정은 뭐 예를 들어 이면하고 밑바닥면이 이루는 이면각을 구하고 싶었다라고 하면 현재 교선에 수직인 직선 요 녀석하고 요 녀석이 이루는 각을 구해줘야 되잖아.
맞아 아니야? 이렇게 했을 때 여기가 지금 중점 찍히면서 여기 하시면서 여기가 현재 이면각의 세타다라고 이렇게 놓을 수 있는데 우리가 정사형 개념을 이해하고 있잖아? 그러면 요 면을 아래면에다가 정사형을 내렸다라고 생각해봐. 요렇게. 되나? 그럼 정사형이 현재 여기는 만나고 있고 여기는 만나고 있으니까 얘가 수선의 발이 여기 떨어지면서 정사형은 어디를 얘기하는 거야? 요렇게 찢어져 있는 아래쪽 요 삼각형이 현재 여기 앞에 놓여 있는 이 정삼각형의 정사형이다 라는 거 느껴져? 아이들아? 정사면체는 어디더 바라봐도 다 똑같은 모양의 정삼각형이지. 맞아? 무게중심에 의해서 이 삼각형은 몇 등분이 돼? 원래 보통? 3등분이 되잖아. 그래 안 그래? 그럼 앞면에 있는 정삼각형 넓이의 몇 분의 몇 배야? 3분의 1배지. 이거 이해가 가냐? 정사형의 넓이가 원래 넓이의 3분의 1배라고요. 저 정삼각형. 코사인 세타 당연히 얼마야? 3분의 1이야. 이면각의 코사인 세타 값 3분의 1이다 라는 거 이렇게 직관적으로 좀 확인이 되시길 바랍니다. 알겠습니까? 정사형에 의해서 이렇게 쪼개주면은 여기 요점 연결한 게 현재 정사형이다 라는 겁니다. 앞에 놓여있는 요 앞면에. 이해하지? 무슨 말인지 알았어? 되나 안 되나? 그러니까 이렇게 이면각 구하는 게 훨씬 편안한 순간이 있을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요 넓이랑 요 넓이를 비교해서 이면각의 코사인 세타 값을 거꾸로 구하겠다라는 느낌으로 갈 수도 있고요. 그럼 보통 이 생각을 언제 하냐면 도대체 언제 하냐면 지금 우리가 풀이 방식이 두 가지인 거야. 원래는 우리가 이면각을 먼저 계산해서 정사형을 구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거꾸로 정사형을 먼저 바로 구할 수가 있다면 정사형을 이용해서 이면각의 세타 값을 구할 수도 있는데 보통 요 흐름을 탈 땐 이면각을 구하기 쉬운 상황이기 때문에 교선이 바로 눈에 보이는 상황이면 이면각을 직접 구해주시면 되고요. 그게 잘 안 보이면 우리가 교선 대신에 수선의 발이 훨씬 더 잘 보이는 상황이면 이면각을 먼저 구하는 게 아니라 정사형을 먼저 구해서 이면각을 구한다라는 흐름 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알겠지? 다시 언제 하느냐라고 했을 때 내가 이면각이든 직평각이든 구하고 싶었는데 뭐 이면각을 주로 구하니까 이면각 위주로 설명을 드릴게. 알았냐? 이면각을 구하고 싶었을 때 교선을 찾기가 어렵고 교선 대신에 수선의 발 찾는 게 더 쉬운 상황. 다시 교선을 내가 직접 찾아내서 이면각을 구해내기가 쉽지 않은 상황. 그러니까 교선이 안 보이는 상황이 있어. 그랬을 때 수선의 발 내리는 건 잘 보이는 상황이 있거든. 대표적인 상황이 이겁니다 얘들아. 요 그림 잘 기억해. 이렇게 직육면체가 있었어. 직육면체가 있었는데 내가 여기 한 점, 여기 한 점, 여기 한 점을 이어서 삼각형 만들어 볼게. 이렇게 삼각형 만들어줘도 돼? 맞아 아니야? 문제에서 이렇게 나온단 말이야. 이 삼각형하고 이 밑바닥 평면이 이루는 각의 이면각의 코사인 세타 값이 얼마냐? 이런 식으로 물어봐. 다시 삼각형과 밑면에 이면각이 얼마냐? 라고 물어보잖아? 그럼 현재 이 평면과 이 평면이 이루는 각을 구해야 되는데 교선 보여 안 보여? 안 보이잖아. 그럼 교선을 찾으려면 얘를 막 무한히 확장해가지고 아씨 공간 지각 능력이 부족한 걸 막 하면서 해야 된단 말이야. 이제 그림 그리려면 이거 수준급의 미술 실력이 필요해요. 여기서 이제 확장해서 그림을 그리려면. 그렇게 막 어거지로 그림 그려서 가는 게 아니라 교선 찾는 게 쉽지 않네. 얘가 각이 안 섰네 싶으시면 플랜 B로 수선의 발을 찾아가지고 정사형을 대신 구하면 어떨까 싶은 생각을 해야 된다고. 알겠나? 지금 보니까 여기 밑면에다가 이 꼭지점하고 이 꼭지점을 수선의 발을 꽂는 건 어렵지 않은 일인 것 같아. 그래 안 그래? 여기 만나고 있으니까 얘네 세 점을 이렇게 연결해주면 여기 밑면에 나타나는 이 삼각형이 저 주황색 최초 삼각형의 뭐야? 정사형 되시겠습니다. 이거 무슨 말인지 알았냐? 그럼 내가 정사형의 넓이 계산하는 건 쉬운 상황인 것 같아. 직육면체에선. 맞아 아니야? 그럼 얘를 S'이라고 계산했고 어떤 식으로든 여기 최초 주어져 있는 삼각형의 넓이만 내가 계산할 수 있다면 여기 넓이를 S라고 계산할 수 있다면 여기서 두 평면이 이루고 있는 각의 코사인 세타 값은 원래 거분의 정사형의 넓이다라고 이렇게 구해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해가 가? 우회적인 방향으로. 무슨지 알았지? 언제 그러한 선택을 한다고? 교선을 찾기가 힘들 때. 이면각 구하시오 라고 했는데 교선 찾기가 힘들어. 직접 재기가 힘들면 우회적인 방법을 동원할 수 있다라는 거고 이면각을 쟤는 플랜 B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플랜 B. 알겠습니까? 이해하지? 무슨 말인지? 그래서 전형적인 모습이야. 예를 들어서 페이지 넘기면 이제 필수형 12번이 있는데 내가 좀 설명을 위해서 12번 문제를 두 가지 방식으로 좀 풀어드리겠습니다. 그래도 돼? 얘들아 주어져 있는 게 지금 피라미드 모양인데 요렇게 있고 요렇게
지금 모든 면이 같진 않고요. 여기는 6으로 길이가 같고 여기는 4라고 지금 정사각형이 밑면이다라고 주었어. 괜찮냐? 그럼 문제 한번 읽어보면 1번 문제가 삼각형 ABC의 BCDE 위로의 정사형의 넓이를 구해라 라고 했으니까 여기 앞면에 나와 있는 요 녀석을 아래쪽 평면에 내린 정사형 넓이를 구하고 2번 문제를 구해주면은 ABC와 그 평면이 이루는 가게 크기를 세타라고 했으니까 이면 갖고 하는 문제입니다. 그지? 아래쪽 평면 밑바닥 면하고 이 정삼각형은 아니지. 이등변 삼각형이야 얘는. 이등변 삼각형. 요 이등변 삼각형이 밑바닥에 내린 이면각의 코사인 세타 값 구하는 문제인데 얘를 요렇게 한번 풀어볼게. 그냥 오리지널 그냥 내가 먼저 이면각을 먼저 잰 다음에 정사형을 계산하겠다라는 게 원래 오리지널 흐름이란 말이야. 맞아? 얘는 이면각을 직접 계산하는 게 어려운 상황은 아니야. 왜냐면 얘네들이 뭐가 보여? 교선이 보이는 상황이니까. 그래 안 그래? 교선이 보이잖아. 그럼 우리가 구해줘야 되는 건 이제 교선의 수직인 직선인데 얘 같은 경우는 밑면이 정사각형이니까 누가 봐도 요렇게 대각선의 중점 지점에 요렇게 수선의 발을 꽂아주면은 수선이 찍히겠지. 맞아 아니야? 이건 보이나? 그냥 보이잖아. 정사각뿔이냐? 정사각뿔은 아닌데 뭐든 밑면이 정사각형이니까. 맞아 아니야? 이제 대각선의 교점이 제일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럼 교선의 수직인 직선을 우리가 구해주기 위해서 요렇게 이등변 삼각형이니까 여기 밑변을 수직으로 2등분하는 점 찍어주시고요. 여기가 지금 중점에 찍히고 요렇게 연결해주면 여기가 수직이다 라는 거 바로바로 보일 것 같아. 기초 도형적인 감각. 그래 안 그래? 여기 수직이지? 아니면 뭐 삼수선 정리 같은 걸 떠올려줘도 될 것 같고. 되십니까? 이랬을 때 지금 이면각을 직접 재려면 여기 각이 세타다 라고 놓고 저 직각삼각형에서 구해주셔야 된단 말이야. 이거 무슨 말인지 알겠니? 아이들아. 그럼 현재 얘가 이등변 삼각형이니까 요 길이 2고 요 길이 2로 이렇게 찢어진다 라는 걸 내가 얻어냈기 때문에 현재 여기서 이렇게 그어준 높이의 길이를 그냥 피타고라스 정리로 계산할 수 있지. 맞아 아니야? 이해가 가냐? 그럼 1대 3이니까 1대 2 루트 2대 3일 거 아니야. 맞아? 그럼 요 길이 4 루트 2다 라고 바로 찾아낼 수 있는 거 맞냐? 그래 안 그래? 높이의 길이 맞잖아. 나 어디 틀렸어? 안 틀렸잖아요. 그래 안 그래? 그럼 구하고 싶었던 코사인 세타 값은 현재 이 직각삼각형에서 이제 구해주시면 되겠죠. 맞아? 여기 지금 수직으로 끼어있는 요 직각삼각형에서 구해주시면 되고 얘를 이렇게 꺼내왔다 라고 생각하면 현재 구하고 싶은 이면각이 여기가 세타야. 됩니까? 그 다음 요 길이는 내가 H라고 구해놨고요. 그 다음에 여기 밑면 길이만 구해주면 되는데 요 길이 같은 경우는 현재 요 길인데 얘가 최초 정사각형이었으니까 밑면이 이렇게 생겼으면 대각선에 교점 그은 다음에 현재 여기서 이렇게 다시 수선을 내린 모습이지. 요 길이가. 이거 이해가냐? 밑면만 따로 꺼내와서 그린 거야. 그럼 요 길이는 사실 이렇게 끊었을 때 여기 그냥 한 변 길이를 절반 찢은 거에 불과하니까 여기 그냥 2랑 똑같은 길이가 나올 것이다 라는 거 느껴져? 아이들아? 그럼 여기서 코사인 세타 구해주면 결론적으로 h분의 2가 되니까 이거분의 이거 하면 2 루트 2분의 1이다라는 결론이지. 되나? 계산해주면 4분의 루트 2가 나오는데 결론적으로 정사형을 이제 얘를 이용해서 구하려면 요 넓이에다가 코사인 세타를 곱해주시면 되겠다라는 겁니다. 괜찮나? 원래 이등변 삼각형의 넓이를 구했다 라고 생각하면 2분의 1 곱하기 4 곱하기 얼마야? 4 루트 2가 h였지. 맞아? 그럼 얘가 현재 얼마냐? 8 루트 2가 되니까 만약 정사형의 넓이를 직접 구했다라고 생각하면은 8 루트 2라고 방금 구한 넓이에다가 이면각의 코사인 세타 값 4분의 루트 2를 곱해주시면 답이 되겠습니다. 이거 이해가 가냐? 여튼 답은 4지. 답은 4인데 뭔가 좀 비효율적으로 풀었다라는 거 느껴져? 아이들아? 요 문제는 지금 아까 여기서 수선의 발을 내렸을 때 여기 꽂힌 거를 알아낸 시점에서 그냥 이렇게 푸는 게 편안할 것이다 라는 거야. 애초에 이 문제는 필수 예제가 이 방향으로 풀어라 라고 디자인이 돼 있지만 너네가 실제로 푸는 문제에서는 그걸 안 알려주기 때문에 이걸 니들이 스스로 생각해야 돼. 어느 방향이 더 유리할 것인가? 알았냐? 만약에 내가 정사형을 먼저 구한다라는 관점으로 가주시면 최초 그냥 이렇게 수선의 발이 여기 찍혔으니까 수선의 발, 교점이면 여기 생기는 밑에 나타나는 요 삼각형이 뭐야? 정사형입니다. 정사형. 됩니까? 그림 헷갈리니까 좀 다시 그려주면 요렇게 피라미드 모양. 이씨. 있었을 때 지금 여기 대각선의 교점에다가 애초에 여기를 이렇게 이어주는 순간 여기가 지금 평면에 내린 수직이기 때문에 이렇게 찢어주시면 얘 자체가 그냥 정사형이다 라는 겁니다. 알겠나? 즉 밑면 정사각형 입장에 생각하면 대각선에 교점 그어준 다음에 여기가 지금 정사형이니까 구부러진 지금 공간에서는 그렇게 안 보였지만 얘가 직각삼각형이지. 맞아? 그럼 정사각형 넓이의 4분의 1배다 라는 거 바로 느껴져 안 느껴져? 느껴지잖아. 그럼 여기 한 변 길이가 4였으니까 4, 4, 16을 4등분하면 여기 한 변 길이 4라서 정사형 4인 건 그냥 먼저 바로 구할 수 있지. 맞아? 이게 훨씬 빠르지 않을까 싶은 거야. 요 문제에서는. 됩니까? 그럼 정사형 4인 거 알았고 현재 요 이등변 삼각형 넓이는 아까 그 흐름 타가지고 넓이가 8루트인 건 구해줘야 돼. 됩니까? 그럼 거꾸로 우리가 코사인의 세타 값은 원래 넓이 8루트 2분의 정사형의 넓이 4다라고 구해주는 게 훨씬 깔끔하지 않나 싶은 겁니다. 이해가 가지? 이거 무슨 말인지? 되나 안 되나?
이 문제는 지금 이렇게 두 번째로 푸는 게 훨씬 효율적이고요. 전형적인 상황이 무슨 상황이라고? 이런 상황이라고. 교선 찾기가 힘들 때. 애초에 얘는 첫 번째 풀이가 구사가 가능한 문제였지만 그게 안 되는 문제도 있어 얘들아. 교선을 찾기가 쉽지 않을 때. 밑에 전형적으로 203번 문제 있지 얘들아. 내가 방금 설명한 이 상황이야. 얘들아 정사형을 먼저 찾는 게 훨씬 편안할 거야. 지금 한번 그럼 밑에 있는 두 문제 해결해 봅니다. 203, 204. 다현 203번의 답 얼마라고 하면 돼? 11분의 루트 22. 아주 좋아요. 수영 204번에 답 뭐라고 하면 돼? 아직 못했어. 서준 뭐라고 하면 돼? 틀렸어. 서화 뭐라고 하면 돼? 3분의 루트 6. 봅니다. 한번 볼게. 203번 전형적인 상황이고요. 얘는 지금 교선을 찾기가 쉽지 않으니까 수선의 발 떨궈주면 여기, 수선의 발 떨궈주면 여기라서 현재 정사형이 여기 나타난다 라고 바로 구할 수 있죠. 맞아? 그럼 정사형의 넓이를 구하기가 매우 편안한 상황인 게 아랫면이 정사각형이기 때문입니다. 맞아? 2 곱하기 2에서 2로 나눠주면 여기 넓이가 얼마야? 2라고 이렇게 쓸 수 있는 거 맞지? 됩니까? 그럼 이면각의 코사인 세타 구하고 싶은 거니까 여기 평면의 내림. 요 녀석의 뭐만 구해주면 돼 이제? 넓이만 구해주면 되는데 얘가 현재 무슨 삼각형이야 얘들아? 이등변 삼각형이죠? 맞아? 그럼 3, 2니까 3, 3, 9, 2, 4 하면 여기가 루트 13. 여기다 루트 13이고 여기가 2루트 2니까 현재 이등변 삼각형의 넓이 구하려면 이등변 삼각형 필수 보조선을 이렇게 수선의 발 당겨준 다음에 직각삼각형에서 구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괜찮나? 열심히 구해주면 아마 넓이가 루트 22가 나왔을 거예요. 이거 넓이가. 그래서 구하고 싶었던 정사형의 코사인 세타 값, 아니 이면과의 코사인 세타 값은 원래 넓이 루트 22분의 정사형의 넓이 1 이렇게 해주시면 바로 답을 낼 수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는데, 참고로 얘들아 약간 TMI인데 요 모습의 도형에서 약간 TMI인데 요 모습에서 여기가 A고 여기가 B고 여기가 C잖아? 가로 세로 높이가 ABC면 여기 만들어진 요 삼각형 있지. 요 삼각형의 넓이가 항상 이런 모습으로 쓰여집니다. 2분의 1에 루트에 A제곱, B제곱, B제곱, C제곱, C제곱, A제곱 항상 이런 모습으로 쓰여. 얘들아 뒤에 이제 그 뭐야 너네 고1 수학 곱셈 공식에서도 그 한 번씩 나올 수 있는 식이지 요거. 뭐 근데 TMI야 TMI. 자주 쓰진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라고 하면 이거 이제 뒤에 아직 우리가 얘기할 수는 없는데 뒤에 이제 공간 벡터라는 걸 너네가 배우면은 공간 벡터의 이제 외적 이런 개념을 이용해서 한 큐에 그냥 유도가 가능한 식이거든요. 근데 외적은 교육과정상은 아닌데 내적까지만 원래 다뤄. 근데 난 가르칠 거야. 알았지? 불만 있는 친구 없을 것 같아. 여튼 그러하고 항상 저런 모습으로 쓰입니다. 자, 여기 넓이를 만약 그걸 알고 있으면 2분의 1에 루트에 제곱이니까 9, 4, 36 9, 4, 36 4 더하기 4 곱하기 4니까 16 이렇게 하면 아마 얘가 88이냐? 뭐 그렇게 나오면서 바로 다 넓이가 나오긴 할 거야. 알겠나요? 여튼 그러고 TMI니까 그냥 참고 삼아 알아두시고. 다음 204번도 마찬가지지. 지금 이 녀석과 얘가 평면이 이루고 있는 이면과 코사인 세타 값 구하는 문제인데 교선을 구하는 게 쉽지 않더라라는 겁니다. 근데 지금 여기에서 이렇게 내린 수선의 발, 여기에서 이렇게 내린 수선의 발을 찾는 건 매우 편안한 상황이야. 그래 안 그래? 얘는 만나는 점이니까 요렇게 이렇게 이어주면 얘가 현재 뭐야? 정사형이지. 정사형. 맞아? 그래서 정사형의 넓이를 우리가 손쉽게 계산할 수 있는 상황이다 라는 겁니다. 여전히 2 곱하기 2를 2로 나눠주면 여기가 2다라는 결론이지. 됩니까? 그럼 여전히 붕 떠있는 원래 도형의 뭐만 구할 수 있다면? 넓이만 구할 수 있으면 코사인 세타 금방 구하는 거 맞지? 여전히 이거 무슨 삼각형이게? 이거 파란색 이등변 삼각형 맞냐? 그래 안 그래? 여기 가 현재 2고 여기 절반 잘렸으니까 1이니까 2대 1대 루트 5가 되고 여기가 루트 5고 얘는 지금 뭐야 직육면체의 대각선 길이니까 2루트 3이다 라고 쓸 수 있는 길이 맞지? 그래 안 그래? 그럼 여기서 여전히 이등변 삼각형의 필수 버전인 수선의 발 내려준 다음에 높이를 구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괜찮나? 그럼 루트 5 루트 3이니까 여기가 루트 2가 되겠지? 되나 안 되나? 그래서 2분의 1 곱하기 밑변 곱하기 높이를 해주면 여기 넓이가 얼마 나와? 루트 6 이렇게 나타나는 것 같아. 맞지 얘들아? 그지? 그럼 코사인 세타 구하려면은 원래 넓이분의 정사형의 넓이 해서 루트 6분의 2다 라고 쳐주면 답이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이해하지? 무슨 말인지 알았어? 그렇게 했냐? 맞지? 넘어가도 돼? 얘들아 여기까지 정사형 내용이었습니다. 정리할게. 하나만 더 언급하고 정사형 얘기 마무리하겠습니다. 뒤에 이제 공간좌표에서도 계속 이제 정사형을 구하시오라는 문제가 나타나거든요. 다만 이제 정사형은 이 발을 정자가 붙었으니까 빛을 항상 평면의 수직인 방향으로 쏜 것만 정사형이라고 한단 말이야. 근데 이제 문제가 응용된 상황으로 들어가면 비스듬한 방향으로 입사된 빛이 등장하는 상황이 있거든. 다시 비스듬한 방향, 평면의 비스듬한 방향으로 입사된 빛에 의한 그림자를 구해주세요 라고 하면 일단 니들이 기본기가 어떻게 잡혀 있어야 되냐면 저 빛의 수직인 평면이 중요한 거야. 항상 빛의 수직인
평면이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할 거고 이 빛의 수직인 평면을 활용해서 문제를 분석한다라고 기본기가 잡혀 있어야 돼. 알겠나? 뭐 전형적인 상황 중에 하나가 이런 식으로 지면이 있고요. 지면 위에 왜 떠 있는지 모르겠지만 9라는 도형이 이렇게 붕 떠 있었다라고 생각할게. 9가 붕 떠 있었는데 얘가 빛의 이렇게 지면에 비스듬한 방향으로 이렇게 빛을 쏘는 상황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 이런 식으로 지면에 비스듬한 방향으로. 보통 이제 지면에 비스듬한 그 방향이 몇 도를 이루는지 문제에서 준단 말이야. 이런 식으로. 지면에 몇 도를 이루면서 이렇게 쏘고 있다라는 식으로 줘. 그럼 니들이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평면은 이 점과 이 점을 이제 옆에서 완전히 측면에서 바라봤다라고 생각하면 평면이 이런 식으로 하나가 만들어지겠지. 맞아, 아니야? 얘가 지금 빛의 수직인 방향으로 만들어지는 평면이고 이 빛의 수직인 평면이 굉장히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이다라는 생각이. 알겠나? 그럼 내가 평면을 이렇게 연장했을 때 지금 무슨 삼각형이 만들어진 거야, 얘들아? 직각삼각형이 만들어진 거지. 이게 지금 평면이 아니야, 얘들아. 입체야, 입체. 지금 9가 실제로는 이런 식으로 붕 떠 있는 거야. 알겠냐? 그럼 빛을 이렇게 쏘는 순간 그림자가 어떻게 만들어지겠냐? 여기 그림자의 끄트머리점을 연결했을 때 생기는 이런 타원 모양의 그림자가 이렇게 만들어질 것 같아? 바닥면에? 맞아, 아니야? 그럼 결론적으로 이 길이를 우리가 구해내는 방식을 알고 있으면 정사형의 넓이 여전히 구할 수 있잖아. 정사형은 아니지만. 맞아, 아니야? 그럼 여전히 이 직각삼각형에서 우리가 관찰했다라고 하면 여기 90도고 여기가 세타다라는 거 알아냈으면 현재 요각이 몇 도인지 우리가 알아낼 수 있는 상황이지. 됩니까? 이해가? 그럼 아까 그 유도 과정을 기억하면 돼. 여기서 요렇게 우리가 끊어주시면 현재 여기를 원래 넓이 S다라고 했을 때 얘가 S랑 똑같은 넓이가 여기 만들어지겠죠. 됩니까? 그 다음 그림자의 넓이를 내가 S 프라임이다 라고 했을 때 여기가 알파면 여기도 현재 알파 되는 거 맞아? 그래, 안 그래? 맞습니까? 그럼 이때는 지금 관계가 어떻게 만들어지냐면 S 프라임에 뭘 곱해주면 얘가 빗변을 담당하니까 코사인 알파를 곱해주면 원래 넓이가 나타나니까 아까처럼 정사형에다가 원래 넓이에다가 코사인을 곱해주는 게 아니라 정사형에 거꾸로 그 코사인을 곱해줘야 원래 넓이가 나타나는 이런 모습이 나타나더라 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공식으로 달달달 외우는 건 별로 의미가 없어, 얘들아. 그래서 그때그때 도형이 어떻게 응용되느냐의 상황에 따라서 누구를 누구한테 곱하느냐는 달라질 수 있는 거니까 그림으로 직관적으로 이해해주자라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현재 가장 9에 생기는 가장 커다란 원이 이렇게 날아가면서 여기 그림자에 찍히겠죠. 무슨 말인지 알았냐? 일단 핵심은 이거야. 빛의 수직인 평면이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 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뭐 얘기한 김에 문제 하나 풀어봅시다. 똑같은 상황인데 109페이지 연습 문제에 있는 209번 연습 문제. 얘들아 지금 한번 답 내보세요. 얘랑 똑같은 상황이야 완전히. 시간 더 필요한 친구 없죠? 방금 내가 똑같은 상황이잖아. 답이 얼마야 태준아? 3m. 그치? 지금 문제에서 알려준 게 에드벌런의 그림자의 넓이. 여기 넓이가 6루트 3파이다 라고 알려줬어. 그지? 그 다음 요 9에 생기는 요 원의 넓이 우리가 구할 수 있냐? 맞아? 구하는 문제구나. 여튼 걔를 구하는 거고 지금 평면의 방향이 지금 60도다 라고 줬으니까 여기가 60도면 여기를 30도로 봐야 돼. 그래, 안 그래? 즉 주어진 넓이에다 코사인 30도 곱해주면은 저기 만들어지는 9의 가장 커다란 원의 넓이가 나타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여튼 3m야 반지름은. 알았냐? 넘어가도 되지? 여기까지 공간도형 정리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할만하지? 오늘 시간이 좀 남았으니까 다음 단으로 넘어가서 공간좌표를 조금만 인트로만 맛만 보고 갈까 싶어. 공간좌표. 이제 우리가 공간도형을 그냥 좌표에 올려서 보려고 이제 하는 거고, 너네 중학교 1학년 때 처음 배우나? 평면좌표를? 처음에 이제 X축하고 Y축 수직선 두 개를 크로스로 만나게 한 다음에 이런 평면 위에 점을 좌표로 찍잖아. 걔를 이제 좌표축을 하나 더 도입해서 공간상에 이렇게 3차원 공간상에 있는 거를 좌표 3개를 가지고 표현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괜찮나? 그래서 기본적으로 공간좌표다 라고 하면 어떤 점의 좌표를 내가 A, B, C라고 이제 점 3개를 가지고 표현할 건데 앞에 있는 거를 X좌표, 얘가 X좌표, 그다음 얘는 Y좌표, 그다음 마지막 요 녀석을 추가해서 이제 얘를 Z좌표다 라고 하고 Z축을 하나 추가할 뿐입니다. 알았지? 다시 좌표축이 하나 더 추가가 됐을 뿐이다 라는 겁니다. 알겠나요? 그럼 앞에 우리가 공간도형에서 했던 얘기 중에 얘들아 이렇게 수직으로 만나는 세 개의 평면 기억해? 요 얘기? 수직으로 만나는 세 개의 평면? 얘네들도 수직으로 만나고 얘네들도 수직으로 만나고 얘네들도 수직으로 만나는 요런 상황 기억하냐? 이렇게 직육면체 뒷면에 나와 있는 그 모습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거든? 직육면체 안쪽에서 이랬을 때 저 수직인 세 평면이 만나고 있는 모습에서 수직인 세 평면이 만나고 있는 교점이 하나 있을 거야. 그지? 그 교점의 좌표를 앞으로 원점 0,0,0이란 시작점의 좌표로 잡을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얘를 기점으로 현재 앞으로 뻗어나오는 요 축을 앞으로 뭐라고 부를 거냐면 X축이라고 부를 거야. 알았어? 그 다음에 이쪽 방향으로 뻗어나오는 요 좌표축을 앞으로 Y
X축이다 라고 그냥 부르겠습니다. 그래도 되냐? 당연히 내가 지금 앞쪽 뒤쪽만 그렸지만 뒤쪽으로 이렇게 무한히 수직선 연장돼 있다라고 생각해야 돼. 알았냐? 여기가 아마 X좌표가 양수인 점들, Y좌표가 음수인 점들이고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던 XY 좌표 평면을 밑바닥에 갖다 깔았다라고 생각하면 돼. 알았어? 바닥에다가 깔고 나서 여기서 이제 수직 방향으로 이렇게 높이를 담당하는 축을 하나 추가를 할 건데 얘를 이제 Z축이다 라고 좌표 축을 이름을 붙일 거야. 알겠냐? 이랬을 때 지금 평면 3개가 애초에 직교하면서 만들어지는 도형이었잖아 얘가. 그지? 그럼 아래쪽에 이렇게 깔려있는 요 평면은 X축과 Y축 좌표만 존재하고 X축과 Y축에 의해 만들어진 평면이다 라고 해서 XY 평면이다 라고 이름을 붙이겠습니다. 그래도 돼? XY 평면. 그 다음에 여기 뒷면을 담당하는 요 평면은 이제 X축 없이 Y축과 Z 좌표만 있지. 맞아? 그럼 얘를 YZ 평면이라고 이름 붙이는 것 뿐이야. 이름 붙이는 거니까 그냥 받아들이면 되겠습니다. 알았지? 그 다음 요 평면은 이제 뭐라고 부르겠냐 그러면 아이들아 ZX 평면이라고 부르겠지. 평면이니까 내가 지금 마치 사각형처럼 그려놓긴 했지만 이거 무한히 뻗어 있는 거야. 알겠습니까? 그래서 3개의 평면이 이렇게 직교해서 만나는 모습이고 그냥 이름을 붙였을 뿐이다 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알겠나요? X축, Y축, Z축이 존재하고 항상 이 공간 좌표는 너희들이 어떤 도형에서 읽어주는 마인드를 가져야 되냐면 육면체란 도형에서 좌표를 리딩해줘야 되거든. 뭔 소리냐면 앞으로 너네가 이제 한두 번 그릴 그림이 아닌 게 원점 기준으로 요렇게 X축이 있고 요렇게 Z축이 있고 이렇게 Y축이 있는 모습으로 앞으로 좌표를 설정할 겁니다. 공간 좌표를. 가운데 이제 1.5라는 좌표가 있고요. 0,0,0이야. 알겠나? 이랬을 때 내가 공간상의 어떤 점 P라는 점을 A, B, C라고 찍고 싶었다라고 생각하면은 지금 좌표축에 수선의 발을 내렸다라고 생각하면 편안한데 여기 XY 평면에다가 수선의 발 하나 찍어주고 그 다음 YZ 평면에다가 수선의 발 하나 찍어주고 그 다음 ZX 평면에다가 그 다음에 YZ 평면에다가 또 이렇게 뒤쪽에 수선의 발을 꽝꽝꽝 찍어주시잖아? 그럼 지금 직육면체가 하나 만들어지는 것 같거든? 요런 식으로 아이들아 직육면체가 하나 만들어지지? 맞아 아니야? 그럼 얘가 X좌표니까 현재 X좌표를 담당하는 건 요 길이가 되기 때문에 요 길이가 현재 A가 되면 여기 찍혀있는 좌표가 A다 라고 읽어주시면 되고 Y좌표를 담당하는 건 현재 여기가 지금 Y축이니까 요 길이가 Y좌표를 담당하고 여기가 지금 B다 라고 읽어주면 돼. 됩니까? Z좌표는 높이니까 당연히 여기 찍혀있는 게 C라는 좌표가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됩니까? 그래서 너네가 최초 좌표 평면 배울 때도 이런 2,3 이런 점을 우리가 읽어주려면 X축에 수선의 발 내리고 Y축에 수선의 발 내리잖아. 그거랑 똑같은 겁니다. 알겠나?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읽어주는 작업이고 저 직육면체에서 리딩해준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 일단 최초 중요한 건 니들이 수선의 발 어디 찍히고 그런 것들을 좀 관계를 잘 파악을 해야 될 것 같거든요. 아이들아. 그래서 일단 여기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하겠습니다. 지금 등장하고 있는 애들 이름을 좀 정리해주면 좌표 평면이 몇 가지가 있어? 3가지가 있는 거지. 맞아? 크게 XY 평면 YZ 평면 ZX 평면 이렇게 3종류의 좌표 평면이 있는데 이 좌표 평면의 방정식이라고 할게. 너네 X축을 방정식으로 표현하면 뭐였어? X축 좌표 평면에서 Y = 제로 직선이다 라고 이렇게 표현했던 거 기억해? Y좌표가 0인 점들을 다 모아놓은 집합이지. 맞아? 그럼 XY 평면은 방정식으로 어떻게 쓰겠냐? XY 평면 위의 점들은 전부 다 무슨 좌표가 제로일까? XY 평면 위의 모든 점들. Z좌표가 없잖아. 그치? Z좌표가 제로니까 이거 방정식으로 쓰면 뭐야? Z = 제로고 얘를 평면의 방정식이라고 합니다. 알았지? 앞으로 얘는 직선의 방정식이 아니야. 공간 좌표에서는 얘는 평면의 방정식입니다. 알았어? 뒤에 일반적인 평면의 방정식도 어떻게 나오는지 할 겁니다. 공간 벡터 가가지고. 알겠지? 지금 일단 단순한 거, 축의 평행한 거 먼저 봅니다. YZ 평면은 무슨 좌표가 제로야? X좌표가 제로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ZX 평면은 Y좌표가 제로다 라고 생각하면 돼. 알겠습니까? 이름이 안 붙어있는 애들. 그럼 좌표 평면을 이렇게 나타낼 수 있으면 만약에 각 좌표 평면 위의 점, 각 좌표 평면 위에 점이다 라는 조건이 주어져 있으면 XY 평면 위의 점이면 XY 좌표만 존재하기 때문에 Z좌표 얼마라고 하면 돼? 제로라고 하면 돼. 그럼 항상 몇 컴마 제로 이런 구조로 니들이 미지수를 잡아주면 되겠지. 맞아? 중학교 때 좌표 평면 처음 배울 때도 뭐 X축 위에 점 P가 있다라고 하면 너네 어떻게 잡아? A, 제로다 라고 이렇게 미지수로 잡잖아. 마찬가지로 문제에서 XY 평면 위에 있는 점 P다 라고 하면 앞으로 A, B, 제로 이런 식으로 잡아주자라는 겁니다. 이해가 가지? 그럼 YZ 평면 위의 점이다 라고 하면 YZ 좌표만 존재하니까 0, 어쩌고 요런 구조다 라고 생각하면 되고 ZX 평면 위의 점이다 라고 하면은 XZ 좌표만 존재하니까 어쩌고 0, 어쩌고다 라고 생각하면 되고 누가 0인지만 잘
고려하시면 되겠습니다. 괜찮나? 요거 이해가 가냐? 아이들아. 다음 이제 좌표 축도 3마리가 등장하고 있는데 좌표 축 현재 X 축이 있고요. Y 축이 있고 Z 축이 있지. 그럼 좌표 축을 나타내는 직선의 방정식을 한번 구해볼게. 좌표 축의 방정식. 야, X축이 의미하는 건 XY 평면하고 ZX 평면의 뭐야? 교선이지. 다시 XY 평면하고 ZX 평면이 만나는 선을 X축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 그래 안 그래? 근데 XY 평면은 Z 이퀄 제로라고 표현했고 ZX 평면은 Y 이퀄 제로라고 표현했으니까 얘도 만족하고 얘도 만족하면 돼. 그지? 앞으로 X축을 나타내는 직선의 방정식이 Y 이퀄 Z 이퀄 제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괜찮나? 앞으로 직선을 이렇게 등식 2개 연결해서 쓸 거야. 뒤에 이제 직선의 방정식에서 하겠지만 알았냐? 연립방정식 구조로 항상 나타나거든요. 직선은 공간에서. 나 Y축을 나타내는 직선의 방정식이다 라고 하면 Y 빼고 둘 다 0이다 라고 생각하면 돼. Z 먼저 쓰자. Z 이퀄 X 이퀄 제로 직선이다 라고 생각하면 되고, 그 다음 Z축을 나타내는 건 X 이퀄 Y 이퀄 제로다 라고 생각하면 되겠지. 됩니까? 그럼 만약에 문제에서 좌표축, 이 X축, Y축, Z축이라는 좌표축 위의 점을 네가 미지수로 한번 세팅해 볼래? 라고 하면 X축 위의 점이면 무슨 좌표만 존재한다 라고 생각하면 돼? X좌표만 존재한다 라고 생각하면 돼. 그럼 몇 컴마 0, 0 요런 구조 띈다 라고 생각하면 되고, Y축 위의 점이다 라고 하면 Y좌표만 존재하니까 0, 어쩌고 0이다 라고 생각하면 되고, Z축 위의 점이면 0, 0 어쩌고다 라고 이런 식으로 세팅할 줄 알아야 된다 라는 겁니다. 이해가 가나? X축 위의 점이면 X좌표만 존재하니까 나머지 빵이고요. Y축 위의 점이면 Y좌표만 존재하니까 나머지 빵, Z도 마찬가지다 라는 겁니다. 이거 받아들일 수 있겠나? 아이들아. 그럼 이제 얘의 세 가지를 이제 분류를 했을 때 각 좌표 평면 혹은 좌표축에 내린 수선의 발, 좌표 구하는 것도 니들이 기본적으로 구할 줄 알아야 돼. 수선의 발 구하는 거. 뭐냐면 첫 번째, 아까 여기 있는 A, B, C에서 다시 기준이 되는 건 P라는 점이 A, B, C에서 각 좌표 평면에 내린 수선의 발, 좌표 축에 내린 수선의 발 바로바로 구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럼 최초 XY 평면에 수선의 발 내려주면 요런 데 찍혔었지. 맞아 아니야? 얘를 H, X, Y다 라고 둘 수 있고, 그 다음에 Y, ZX, ZX 평면, YZ 평면에 수선의 발 꽂아주면 여기가 H, YZ, 여기가 H, ZX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단 말이야. 맞아 아니야? 그럼 얘가 A, B, C였을 때 XY 평면에 내린 수선의 발이면 얘들아 XY 좌표만 존재하겠죠. 그럼 무슨 좌표만 빵으로 만들어주면 돼? Z 좌표만 빵으로 만들어주면 돼. Z가 없어지니까. 이해가 갑니까? 즉 원래의 점 A, B, C였는데 A, B, C에서 내가 만약 XY 평면에 내린 수선의 발을 구하고 싶었다라고 하면 XY 좌표만 존재하니까 기준은 그대로 냅두고 기준이 아닌 녀석만 지워주겠다라고 생각하면 된다고. 알겠나? 그럼 이거 요령 파악되나? 만약 A, B, C였는데 YZ 평면에다 수선의 발 내려라 라고 하면 무슨 좌표만 지워주면 돼? X 좌표만 지워주면 되겠죠. 맞아 아니야? 요령은 얘들아 기준은 그대로 나머지를 바꾼다 라고 생각하자. 기준이 되는 그 평면이든 좌표축이든 그 좌표는 그대로 두고 그 좌표는 존재하니까 나머지만 바꾼다 라고 생각해. 알았어? 그럼 ZX 평면에다 수선의 발 내려라 라고 하면 뭐라고 하면 돼? 무슨 좌표만 바꾸면 돼? Y 좌표만 0으로 바꾸면 된다고. 이해가 갑니까? 그러니까 요 점에서 그 YZ 평면에 내린 수선의 발은 여기 있고, 그 다음에 ZX 평면에 내린 수선의 발은 여기 있어. 이해가 가냐? 여기 있으면 Y 좌표가 빵이지. Y축의 좌표가 여기니까. ZX 좌표만 존재한다 라고 이해하시면 된다고. 무슨지 알았냐? 그럼 좌표 축에 내린 수선의 발이다 라고 하면 이거 어떻게 써지겠냐? 원래 A, B, C였는데 X축에 수선의 발 내려주세요 라고 하면 X 좌표만 존재한다 라고 생각하면 돼? 그래 안 그래? 그럼 YZ 좌표가 싹 다 얼마가 되겠냐? 0? 0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된다고. 이해가? 그 수선의 발의 위치가 아까 여기에서 1로 갔던 요 방향이 지금 수선의 발이다 라고 생각하면 돼. 알았어? 얘가 지금 X축에 내린 수선의 발 HX다 라고 생각하면 되고, Y축에 내린 수선의 발은 여기 있지? HY. 그 다음에 Z축에 내린 수선의 발은 아까 요 위치에 찍혀있는 요 자식이 현재 HY다 라는 겁니다. 알았어? X축 위의 점이니까 X 좌표만 존재해. X축에 내린 수선의 발은 YZ 좌표 둘 다 빵으로 날려주면 되겠다라는 거야. 이해가지? 그럼 Y축에 내린 수선의 발 뭐라고 쓰면 돼? 아이들아 Y 좌표만 존재하니까 Y 좌표만 존재하니까 Y 빼고 싹 다 얼마로 만들어주면 돼? 0으로 만들어주면 된다고. 요거 이해 가냐? Z축에 내린 수선의 발이다 라고 하면 A, B, C가 있었을 때 무슨 좌표만? Z 좌표만 존재하니까 나머지 빵으로 날려주시면 된다고. 요거 이해가 가? 납득이 되냐? 아이들아. 그럼 여기서 한 절만 더 갈 건데, 수선의 발을 찍을 수 있으면 우리가 뭐도 할 수 있냐면
이 좌표 평면, XY 평면, YZ 평면, ZX 평면, X축, Y축, Z축을 기준으로 대칭 이동도 갈길 수 있거든? 어떤 점을? 다시 어떤 점 A, B, C를 XY 평면에 대한 대칭 이동, YZ 평면에 대한 대칭 이동, ZX 평면에 대한 대칭 이동도 할 수 있지. 맞아? 여전히 요령은 기준은 그대로 나머지를 바꾼다라는 거거든? 만약에 내가 XY 평면에 대한 대칭 이동을 했다라고 생각하면 현재 이 점을 여기 아래쪽에 깔려있는 밑바닥면에 대해서 이 길이랑 수선의 발 찍고 이렇게 똑같은 길이만큼 움직여서 여기 찍혀있으면 얘가 지금 대칭 이동된 좌표 P'이다 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됩니까? 얘를 이제 어떤 식으로 이해해주면 좋냐면 얘들아 좌표 공간을 정확히 정면에서 바라보면 XY 평면이 이렇게 평평할 테니까 선처럼 보이겠지. 정면에서 바라보면. 맞아? 그래서 정면에서 바라보면 이런 식으로 XY 평면이 만들어지고요. XY 평면을 한 곳에 뭉쳤었으니까 이렇게 세로축이 되는 Z축만 이렇게 위로 뻗어나가게 보일 거라고. 됩니까? 그럼 내가 공간상의 점은 현재 P가 이런 점이 A, B, C가 있었다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얘를 XY 평면에 대해서 이렇게 대칭 이동을 하면은 마치 우리가 좌표축에서 대칭 이동하듯이 이렇게 P'이 찍히고 얘가 A, B, 마이너스 C에 찍힐 것이다 라는 거 자명하게 보이지. 맞아 아니야? 다시 XY 평면에 대해 대칭 이동을 시키고 싶으면 XY 좌표 기준은 그대로 두고요. 중심축이 되는 건 그대로 두고 그 나머지 부호만 반대로 뭐 해주면 돼? 바꿔주면 되겠다는 생각이야. 이해가 갑니까? 무슨 말인지? 그럼 A, B, C를 XY 평면에 대칭 이동 시켜주세요 라고 하면 XY 좌표는 그대로 두고 요 나머지 좌표만 마이너스 C로 바꿔주면 된다고. 아까 0이라고 바꿨던 거. 이해가 가지? 마찬가지로 YZ 평면에 대해서 대칭 이동 시켜주세요 라고 하면 YZ는 가만히 두고 X좌표만 마이너스 A로 바꿔주면 끝나겠다라는 거야. 되나? A, B, C를 ZX 평면에 대칭 이동 시켜주세요 라고 하면 XZ 좌표 그대로 두고 얘만 마이너스 B로 바꿔주면 돼. 이해가 가지? 무슨 소리인지 알았어? 얘는 지금 니들이 처음 봐서 낯설 뿐 어려운 개념이 아닙니다. 알았어? 마치 좌표 평면에서 대칭 이동 하듯이 그냥 그대로 해줘야 돼. 마찬가지로 좌표축에서도 여전히 대칭 이동이라는 거를 정의할 수가 있고요. 그럼 X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을 했다라는 건 뭐냐면 여기에서 지금 대칭 이동을 하는 거니까 여기서 X축을 기준으로 발발발 가서 수정의 발 찍어준 다음에 얘랑 똑같은 길이만큼 있는 곳에 이렇게 P'을 찍어라 라는 이런 개념이거든. 여전히 점대칭 이동이야. 이런 식으로 이거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럼 얘도 여전히 얘들아 정면에서 똑바로 바라봤다라고 생각해봐. 정면에서 X축이 이렇게 수직으로 튀어나오게 이렇게 정면에서 바라봤다라고 생각해봐. 그럼 지금 정면에서 X축의 똑바로 방향으로 쳐다보면 Y축이 이런 방향으로 보일 거고 Z축이 이런 방향으로 보일 거야. 그래 안 그래? 이때 지금 여기 점으로 표현되어 있는 게 X축이거든. 실제로는 이제 여기서 이렇게 뻗어나가고 있다라고 생각해. 공간상에서. 이해하지? 그럼 그랬을 때 P의 위치를 니들이 찍어보면은 이런데 어딘가 P가 A, B, C가 있을 거 아니야. 됩니까? 얘를 지금 X축에 대해서 뭐 하는 거야? 대칭 이동하는 거라. 이렇게 뻗어나와 있는 요 선에 대해서 얘를 대칭 이동해주면 요 길이 이렇게 가면서 마치 우리가 좌표 평면에서 원점 대칭 이동하듯이 A, B, C 중에서 X좌표는 그대로고 BC의 좌표만 반대로 바꿔주면 되겠지. 이해가? 그래서 얘가 이동한 좌표고 A, B, C다 라고 이렇게 읽어줄 거라. 됩니까? 여전히 요령은 간단해. 기준은 그대로 두고 나머지를 바꾼다 라고 생각해. 다시 X축 기준으로 대칭 이동할 거야. 그럼 A, B, C였는데 기준이 되는 A는 그대로 두고 나머지 누구만? BC의 부호만 마이너스 B, 마이너스 C라고 바꿔주겠다고. 요거 이해가 가나? 마찬가지로 A, B, C를 이번에 Y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 시켜주세요 라고 하면 기준은 그대로 두고 여기 바꿔주고 여기 바꿔주면 돼. 이거 이해가 갑니까? A, B, C를 Z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 시켜주세요 라고 하면 여전히 기준이 되는 Z좌표는 그대로 두고 여기 바꾸고 여기 바꿔주시면 되겠습니다. 요거 받아들일 수 있겠어? 아이들아? 그럼 이제 모든 대칭 이동들 중에서 얘네들은 지금 면대칭 이동이고 얘네들은 선대칭 이동인데 너네가 면대칭 이동은 처음 봤잖아. 근데 선대칭이랑 똑같이 처리한다 라고 생각하면 되거든. 그럼 이제 유일하게 점대칭 이동으로 볼 수 있는 게 원점 대칭 이동이란 말이야. A, B, C를 원점에 대해 대칭 이동 시켜주세요 라고 하면 요 점에 대해서 요렇게 점대칭 이동을 하는 거니까 X, Y 좌표 싹 다 어떻게 되겠냐? 부호가 바뀔 것 같아? 그래 안 그래? 그럼 마이너스 A, 마이너스 B, 마이너스 C다 라고 모든 X, Y 좌표가 부호가 바뀌는 상황이다 라고 받아들이면 되겠습니다. 요거 이해가 갑니까? 되나 안 되나? 요건 요령만 잘 파악하면 전혀 어렵지 않을 것 같아. 다시 기준은 그대로 두고 나머지를 바꾼다라는 생각이야. 수선의 발을 구하든 대칭 이동을 하든 기준이 되는 평면이나 직선의 좌표는 그대로 두고 나머지를 바꾼다라고 생각해. 알겠습니까? 이해해? 넘어가도 돼? 안 어렵죠? 오케이, 좋아요. 여기 너희들이 좀 낯설어서 헷갈릴 수는 있어. 근데 낯선 것 뿐이지 어려운 파트는 아닙니다. 일단은 저 공간 좌표는 저 직육면체에서 머릿속으로 상상을 해주되
대칭이동이나 수선의 발 이런 걸 바로바로 그림을 그리지 않더라도 들이 찍어낼 수 있어야 돼. 알았냐? 헷갈리면 항상 그림 그려보고 납득하고 넘어가시면 되고요. 페이지 넘겨서 117쪽에 글쎄 7번 한번 볼게. P 2,3, 5가 있었고요. Z축에 내린 수선의 발 좌표 구해주고 XY 평면에 내린 수선의 발 한번 구해볼래? 라고 했습니다. 그럼 Z축을 기준으로 보는 거니까 무슨 좌표 가만히 냅두라고? Z좌표 그대로 가만히 냅두라고. 수선의 발이니까 나머지 좌표만 뭘로 만들어주면 돼? 뭘로 만들어주면 되냐고. 0으로 만들어주면 된다고. 수선의 발이니까 뭐라고 쓰면 돼? 0, 0,5다 라고 A좌표 써주면 되겠죠. 맞아? 그 다음 XY 평면에 내린 수선의 발이니까 XY 평면이 기준이면 XY 좌표는 그대로 두고 무슨 좌표만 0으로 날려주면 돼? Z좌표만 0으로 날려주면 돼. B의 좌표는 얼마입니까? 2,3, 0이다 라고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거 이해가 가지? ABC 다 결정된 거고요. 그 다음 필수제 2번으로 바로 볼게. 요령만 파악하면 돼. 여기는 필수제 2번 P가 3, 2, 마이너스 4고요. 얘를 X축에 대해서 대칭이동한 점 X축 대칭이동한 점을 Q라고 잡았고요. 그 다음에 Q를 다시 한번 얘를 ZX 평면에 대해 대칭이동해주세요 라고 했고 걔를 R이라고 했고 R의 좌표 구하라 그랬어. 그럼 X축 대칭이동하는 거니까 기준이 누구야? X좌표가 기준이니까 기준이 되는 3은 그대로고 나머지만 뭘로 바꿔주면 돼? 반대부호로 바꿔주면 되죠. 그럼 Q의 좌표 뭐라고 두면 돼? 3, 마이너스 2, 플러스 4다 라고 이렇게 바꿔주면 되지. 걔를 다시 한번 ZX 평면에 대해 대칭이동해주세요 라고 했으니까 기준이 마이너스 2. 기준이 ZX 평면이야 얘들아. 그럼 ZX 가만히 두고 누구의 부호만 바꿔주면 돼? Y의 부호만 바꿔주시면 되겠죠. 대칭이동이니까. 이하가 다 뭐라고 쓰면 돼? 3, 2, 4가 됩니다 라고 이렇게 써주시면 된다고. 무슨 소리인지 알겠죠? 안 어렵지? 요령만 잘 파악해. 밑에 있는 문제 순식간이니까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두 문제다. 상훈아 222번 답 몇 컴마 몇이야? 0, 마이너스 5, 마이너스 6이야. 그치? 경수 223번 풀었냐? 아직이야. 뭐 오래 걸리나요? 서봐 답이 얼마야? 6이야 6. A값 얼마 나왔어? 2 나오고 B값은? 마이너스 4 나타나죠? 맞아? 답은 6 나오는 것 같아. 일단 다시 한번 헷갈릴 수 있으니까 보시면요. 얘를 원점 대칭 이동해주세요 라고 했으니까 원점 대칭은 유일하게 모든 좌표 뭐 바꾸는 거야? 부호 바꾸는 거야? 그럼 걔를 P'이라고 했을 때 1, 마이너스 5, 마이너스 6이다 라고 찍으면 되고요. 얘를 다시 한번 YZ 평면에 수선의 발을 찍어라 라고 했으니까 YZ만 남기고 X좌표만 뭘로 바꿔주면 돼? 0으로 바꿔주면 되겠다라는 생각이야. 이해가 가지? 기준은 그대로 두고 나머지를 바꾼다라는 생각이야. 다음 223번 직육면체가 찍혀있는데 현재 요 점의 좌표가 A, 6, 4다 라고 했습니다. 그지? 그랬을 때 점 A를 찍어야 되니까 A라는 점의 정체는 점 B에서 지금 XZ 평면에다 내린 수선의 발 맞지? 그래 안 그래? 그럼 ZX 좌표만 존재할 거니까 Y 좌표만 뭘로 바꿔주면 돼? 0으로 바꿔주면 돼. 그럼 얘가 A, 0, 4다 라고 바꿔주시고요. 그럼 A라는 점을 다시 한번 Y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해주세요 라고 했으니까 얘를 Y축 대칭 이동하면 Y 좌표 그대로 두고 나머지 좌표만 뭘로 바꿔주면 된다고? 마이너스로 바꿔주면 된다고. 어떻게 쓰면 돼? 마이너스 A, 0, 4다 라고 이렇게 써지는 거 맞냐? 그래 안 그래? 거기 나와 있는 게 어쩌고 저쩌고 저쩌고라고 나왔으니까 A값 결정되고 B값 결정되는 거 맞냐? 그래 안 그래? 그래서 낯선 것뿐이야 얘들아. 어려운 게 아니라 받아들일 수 있겠죠? 공간 좌표 항상 좌표축 3개고 직육면체 기준으로 리딩한다 라는 거고요. 이제 좌표축이 하나 더 늘었을 뿐이야. 3차원으로 좌표가 하나 더 생겼을 뿐이거든. 이후에 나오는 내용들은 너네가 이번에 최근에 했던 공수2 평면 좌표 내용 기억해 얘들아? 원의 방정식 나오고 직선의 방정식 나오고 하던 거? 맞아 아니야? 그 내용이랑 거의 동일합니다. 선분의 내분점 나오고 점과 점 사이 거리 공식 나오고 구의 방정식 나오고 그런 식으로 나타나. 알았지? 똑같은 내용이 아마 나타날 거고 이 정도는 우리가 언급하고 마무리해도 될 것 같아. 두 점 사이에 거리 공식. 얘들아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던 게 A라는 점이 x1, y1이고 B라는 점이 x2, y2였을 때 선분 A, B를 잇는 점과 점 사이 거리 공식이 뭐였어 얘들아? 루트 씌운 다음에 x2 빼기 x, x2 빼기 x1의 제곱 더하기 y2 빼기 y1의 제곱 이렇게 하면 점과 점 사이 거리 공식이지. x좌표 차이의 제곱, y좌표 차이의 제곱. 근데 우리가 공간좌표 와서는 지금 좌표가 하나 더 늘어났단 말이야. z1, z2 이런 식으로 z좌표만 추가됐으니까 얘도 하나가 더 추가될 뿐이야. z2 빼기 z1의 제곱만 루트에 그냥 포함돼서 하나가 더 추가되면 얘가 두 점 사이의 거리 공식 되겠습니다. 알았어? 얘를 이제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얘가 직육면체의 대각선 길이다 라고 이해하면 되거든. 직육면체의 대각선 길이. 우리가 평면 좌표에서도 이 점과 점 사이 거리 공식이 의미하는 게 직사각형의 대각선 길이란 말이야. 그래 안 그래? 피타고라스 정리일 뿐이지. 그래서 내가
공간상의 어떤 점 A가 x1, y1, z1이 있었다라고 생각하고 공간상의 어떤 점 B가 x2, y2, z2가 공간상에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거야. 괜찮냐? 그럼 공간상을 니들이 어딘가에 있을 x축, y축, z축의 평행한 선분들을 기준으로 무슨 육면체를 만들어줄 수 있냐면 이런 식으로 직육면체를 하나 만들어줄 수 있어. x축, y축, z축의 평행한 방향으로 선들을 적당히 연결해서 직육면체 만들 수 있어 없어? 있겠지? 그래 안 그래? 이때 두 점 사이의 거리는 이 점부터 이 점까지 이르는 직육면체의 대각선 길이 가장 멀리 떨어진 요 꼭지점의 길이를 의미한다라고 생각하면 된다고. 알겠습니까? 이해가? 그럼 요 길이를 우리가 구해내는 과정은 이 길이 제곱, 이 길이 제곱, 이 길이 제곱한 다음에 더해서 루트 씌우는 거잖아. 그래 안 그래? 이때 요 길이가 의미하는 게 얘 x좌표, 얘 x좌표. 여기가 지금 x축이니까 x좌표 차이 절대값 x2 마이너스 x1이 되고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길이가 의미하는 게 요렇게 y축이 뻗어나갔으니까 절대값에 y2 빼기 y1을 의미하고요. 요 높이차가 의미하는 게 절대값의 z2 빼기 z1이다 라고 생각하면 된다. 이해가 갑니까? 뭐 굳이 구해본다 라고 하면 요렇게 끊었을 때 요 직각삼각형에서 현재 피타고라스 정리를 쳤다 라고 생각해도 되긴 하는데 일단은 그냥 얘는 공식으로 받아들이면 되고 좌표차, 좌표차, 좌표차의 제곱, 제곱, 제곱한 다음에 더해서 루트 씌우겠다라는 생각입니다. 이해가 갑니까? 특히 자주 구하는 것 중에 하나는 이제 환점이 원점일 때죠. 특히 원점과 이르는 거리, 원점과의 거리를 구한다 라고 하면 마치 우리가 평면좌표에서 한 것처럼 루트에 그냥 x1의 제곱, y1의 제곱할 건데 누구만 추가될 뿐이겠어? 플러스 z1의 제곱만 추가되겠죠. 맞아? 원점과 이르는 거리를 구해라 라고 하면 xy 좌표 제곱한 다음에 더해서 루트 씌우시면 되겠다는 생각이야. 이해가죠? 일단 요 공식을 외웠니? 라는 관점의 문제들이 좀 등장하고 있으니까 필수형 3번 한번 보겠습니다. 아이들아 119페이지로 넘어갔다. 점과 점 사이 거리 공식 계산하는 문제들이야. 1번 보시면 점 P가 2, 1, 3이고요. 얘가 XY 평면에 대해서 대칭인 점을 Q라고 했고 얘를 다시 한번 Z축에 대해서 대칭인 점을 R이라고 했을 때 선분 QR의 길이를 구해라 라고 했습니다. 다시 P를 둘 다 이동시키는 거야. 그럼 P를 일단 여전히 XY 평면에 대칭 이동시키면 XY 좌표는 그대로 두고 누구만 바꿔주면 돼? 얘들아 Z좌표만 바꿔주면 되잖아. 그럼 뭐라고 쓰면 돼? 2, 1, 마이너스 3이다 라고 바꿔주면 되냐? 익숙해져야 돼. 다음 Z축 대칭 이동하면 기준이 되는 게 이번엔 Z좌표니까 얘를 그대로 두고 나머지 두 개를 뭘로 바꾸면 돼? 마이너스로 바꿔주면 되지. 그럼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3이다 라고 쓰는 거 가능하냐? 그래 안 그래? 그럼 좌표는 그냥 구하면 되고요. 구하고 싶었던 게 선분 QR에 길이 되니까 너 점과 점 사이 거리 공식 배웠니? 라고 물어보는 거야. 그래 안 그래? 그럼 X좌표 차이가 얼마야? 4잖아. 4에 제곱 Y좌표 차이가 얼마야? 2니까 2에 제곱 Z좌표 차이는 6이 되니까 요렇게 계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괜찮나? 그럼 얼마냐? 이거 4, 4, 16 더하기 2, 2, 4 더하기 6, 6에 36이니까 56인가요? 그럼 2루트 14다 라고 나타나는 것 같아. 이해가 갑니까? 그냥 계산하는 문제들이야. 다음 이제 밑에 문제 뭐야? 2번 A가 현재 3, 마이너스 1, 1 3, 마이너스 1, 1이고요. 그 다음 B가 4, 1, 0 그 다음 C가 1, 1, 마이너스 3이다 라고 이렇게 줬어. 이랬을 때 얘를 꼭지점으로 하는 삼각형 ABC의 넓이를 구해줘 라고 했거든. 삼각형의 넓이. 그럼 얘는 좀 애매한 게 뒤에 너희들이 공간 벡터라는 내용을 이제 끝까지 다 배우고 나면 굳이 이렇게 계산할 필요가 없는 내용이거든. 근데 지금은 아는 게 많이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냥 세 변의 길이를 구해서 처리하겠습니다. 괜찮나? 뒤에 이제 너네가 공간 벡터까지 배우면 이거 삼각형의 넓이 그냥 한 큐에 계산돼. 외적 이런 거를 이제 동원하면. 알았지? 근데 지금 아는 게 없으니까 그냥 하겠습니다. 그냥 공식을 연습하자라는 의미에서 AB의 길이, 그다음 BC의 길이, CA의 길이를 구해서 어떤 삼각형인지 먼저 밝혀줘야 될 것 같아. 넓이를 구하려면. 맞아 아니야? 삼각형의 정체를 알아내야 될 거 아니야. 그럼 선분 AB의 길이는 점과 점 사이 거리 공식 얘에서 얘 뺀 거에 제곱 그 다음에 Y좌표 차이 2의 제곱 X좌표 차이 1의 제곱이지. 그 다음 BC의 길이를 구해주면 얘랑 얘니까 X좌표 차이는 3이니까 3의 제곱 Y좌표 차이는 0이니까 더하기 0의 제곱 0에서 마이너스 3 빼면 더하기 3의 제곱 되시겠습니다. 그 다음 CA의 길이를 구해주면 얘랑 이제 얘를 보는 거니까 X좌표 차이는 2의 제곱 Y좌표 차이는 2의 제곱 Z좌표 차이는 4의 제곱 되는 거 맞지? 그래 안 그래? 열심히 계산을 해주면요 4 더하기 1 더하기 1이니까 얘는 루트 6이 되고 얘는 얼마냐? 9, 2, 18이지 루트 18. 다음 얘는 열심히 계산하니까 4 더하기 16이니까 얼마야? 루트 24인가요? 맞아 아니야? 숫자를 딱 보아하니까 얘들아 6 더하기 18은 얼마야? 24잖아. 그럼 이거 제곱 더하기 제곱이 얘가 나왔다는 뜻은 현재 이거 삼각형 무슨 삼각형이란 소리야? 직각 삼각형이란 소리야. 괜찮냐? 그럼 현재 직각 삼각형이니까 빗변이 아닌 변이 루트 6이고 여기가 루트 6이고 루트 18인 거 얻어냈기 때문에 삼각형 넓이는 그냥 밑변 곱하기 높이 나누기 이해하시면 되지. 맞아 아니야? 그래서 아마 물어보는 도형들이 이등변 아니면 직각삼각형 이렇게 한정적으로 나타날 겁니다. 지금 이제 아는 게 많이 없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뒤에 벡터까지 배우고 나면은 일반 삼각형도 그냥 좌표만 알면 한 큐에 마치 우리가 신발끈 공식 좌표 평면에서 때리듯이 비슷하게 구할 수가 있습니다.
알았죠? 그럼 그때 가서 소개시켜 드리기로 하고 일단 지금은 공식을 연습하자 라는 의미에서 이것만 숙지하시길 바랍니다. 알았어요? 밑에 있는 세 문제 풀고 집에 갑시다. 얘들아. 경수야 다 풀었어? 답 체크해도 되냐? 시간 더 필요한 친구 없지? 224번 답 얼마야 경수야? 2번이 어딨어. 양수 A라 그랬으니까 이거 그냥 점과점사의 거리 공식 땡기면 되죠? 맞아? 다음 225번은 주어진 조건이 이제 여기 한 단어만 더 가면은 3분의 내분점 느낌으로도 해석할 수 있긴 하거든? 지금 뭐 그냥 점과점사의 거리 공식 이제 외우는 느낌으로 그거에 좀 그 의미를 갖고 그냥 양변을 뭐 해서 처리하면 돼? 제곱하면 되지. AB 제곱은 4배 AC 제곱이다 라고 쳐야 지금 양변을 제곱한 상태에서 봐야 루트가 날아가는 거야. 그지? 그럼 요거 아마 K에 관한 2차 방정식 나타났겠죠? 그럼 본우야 답이 얼마 나왔어? 2분의 1 나타나지? 양변 제곱해야 되는 거 잊지 마시고요. 근데 뒤에 가면 내분점 이용해서 그냥 한 큐에 답 낼 수도 있습니다. 여튼 그러하고 226번은 태준아 답 얼마 나왔어? 아니야. 상준아 답 얼마 나왔어? 2루트 3 나오지? 주어진 삼각형 무슨 삼각형 나왔어? 정삼각형 나타나는 거 맞아? 물론 요 문제 아까처럼 똑같이 대칭이동 한 다음에 점과점사의 거리공식 점과점사의 거리공식 한 다음에 세변 길이 알아내면 세변의 길이가 똑같다라는 걸 알아낼 수 있긴 한데 요 정도는 지금 얘들아 1,1,1이다 라고 나왔으니까 정육면체의 끄트머리 점 맞지? 그래 안 그래? 이 정도는 그림 직접 생각하는 거 나쁘지 않지 않나? 여기서 지금 XY 평면에 대칭이동을 시켜주면 여기 어딘가 이렇게 찍힐 거고 YZ 평면에 대칭이동을 시켜주면 여기 뒤쪽에 어딘가 평면 뒤쪽에 어딘가 찍힐 거야. 마찬가지로 ZX 평면에 이렇게 대칭이동 시켜주면 이렇게 찍힐 건데 지금 모든 모습이 이 길이 싹 다 같은 모습이니까 현재 이 길이가 같으면 대칭이동 했을 때 요 길이도 같겠지. 맞아? 누가 봐도 이렇게 연결해주면 요 삼각형 무슨 삼각형일 것 같아? 정삼각형일 것 같아? 그래 안 그래? 일단 모든 길이가 여기 1이니까 2대 루트 2가 되시면서 여기가 2루트 2인 정삼각형이다 라고 느껴주시면 나쁘지 않을 것 같아. 이해가 갑니까? 모든 변의 길이가 2루트인 정삼각형의 넓이 구해주면 2루트 3이다 라고 나타날 것 같습니다. 뭔 소리인지 알겠죠? 이해가 갑니까? 그래서 조금 더 세부적인 얘기들은 다음 시간에 할 테니까 일단 지금은 공식 정도만 잘 체크하시고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어요. 다음 주에 보나? 아니지. 목요일에 보시죠. 할만하지 얘들아?